너의 남편한테 그게 무슨 말버릇이야? 제 이름은 정옥순. 올해 69이에요. 남편은 아들 도연이가 대학 가기도 전에 먼저 하늘로 갔고, 저는 시장 귀퉁이에서 반찬 가게를 하며 아들 하나만 보고 악착같이 살았죠. 그렇게 평생을 모은 돈으로 재작년에 이 30평짜리 아파트를 제 이름으로 장만했어요. 아들이 결혼한다기에 빚 없이 시작하라고 제 마지막 남은 모든 것을 털어넣은 거예요. 제 유일한 피부치, 제 전부인 아들을 위해서요. 처음 며느리 송지우를 데려왔을 때 참 싹싹하고 애교도 많아 보였어요. 어머니, 어머니 부르며 따르는 모습에 남편 복은 없어도 며느리 복은 있나 보다 그렇게 믿었죠. 아들 내외와 합가하는 게 쉬운 결정은 아니었지만 저희가 2년 정도만 바싹 모아서 분가할게요. 어머니 모시고 싶어요라는 지우의 말에 낡은 가게 보증금까지 빼서 이 집으로 들어왔어요. 그게 벌써 3년 전 이야기네요. 오늘 아침도 저는 새벽같이 일어났어요. 뼈마디가 쑤시는 건 이제 일상이지만 그래도 아침밥은 꼭 제 손으로 해먹여야 마음이 놓였죠. 보글보글 끓인 된장찌개에 어젯밤 미리 재워둔 불고기, 계란말이까지 해서 상을 차렸어요. 도연이가 먼저 나와 물을 한 잔 마시더군요. 어머니, 좋은 아침이요. 아이고, 아침부터 진수성찬이네요. 얼른 씻고 와. 지우도 깨우고. 도연이는 착해요. 너무 착해서 탈이죠. 잠시 후 도연이가 지우를 데리고 나왔는데 지우는 머리를 극적이며 식탁에 앉자마자 휴대폰부터 들여다봤어요. 지우야, 밥 먹자. 너 좋아하는 계란말이 했다. 아, 어머니. 아침부터 누가 이렇게 거하게 먹어요? 속 부대껴요. 도연 씨, 너가 나 내일 아침부터는 그 과일 스무디 갈아줘. 친구들은 다 남편이 아침마다 해독 주스 만들어준대. 지우는 숟가락은 들지도 않고 휴대폰 화면만 두드리고 있었어요. 도연이가 난처한 얼굴로 제 눈치를 봤죠. 지우야, 그래도 어머니가 아침부터 고생하셨는데 한술 떠. 응? 너가 먹고 싶으면 너나 많이 먹어요. 난 이따 친구들이랑 브런치 먹을 거니까. 아, 맞다. 도연 씨, 오늘 너가 회사에서 일찍 나와야 해. 나 백화점 가야 하니까. 저는 더 이상 참지 못하고 한마디 했어요. 세아가 남편한테 너가 하는 거 아니야. 그리고 도연이도 회사 일 바쁜데 스무디는 무슨. 제 말이 끝나기도 전에 지우가 휴대폰을 식탁에 탁 소리나게 내려놓더군요. 어머니, 저희 부부 일에 자꾸 끼어들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너가가 뭐가 어때서요? 요즘 다들 그렇게 써요. 어머니가 구식이신 거죠. 뭐, 구식? 아니에요? 보세요. 이 반찬들도 다 기름지고 짜고. 요즘 누가 이렇게 먹어요? 이러니까 제가 살이 찌죠. 지우는 젓가락으로 불고기를 뒤적거리더니 그대로 자리에서 일어나 방으로 들어가 버렸어요. 쾅 하고 문 닫히는 소리가 제 심장을 때렸죠. 도연이는 고개도 못 들고 밥만 퍼먹고 있었어요. 도연아, 어머니, 죄송해요. 지우가 요즘 좀 예민해서요. 제가 나중에 말할게요. 예민하다고요? 저건 예민한 게 아니라 그냥 못돼 먹은 거죠. 저는 남은 밥을 입으로 넘기는 건지 코로 넘기는 건지 모르게 겨우 삼켰어요. 도연이가 출근하고 지우는 한참 뒤에나 방에서 나왔어요. 어찌나 화장을 곱게 했는지 아침에 그 까칠하던 모습은 온데간데 없었죠. 어머니, 저 친구들 만나고 저녁 늦게 들어와요. 저녁밥 안 차려도 돼요. 그래. 밖에서 밥 먹으면 전화라도 하고. 아, 귀찮게. 알았어요. 지우는 대답 대신 현관문을 쾅 닫고 나갔어요. 저는 텅 빈 거실에 앉아 한숨을 내쉬었죠.
이게 아닌데. 제가 꿈꿨던 단란한 가족의 모습은 이게 아니었어요. 그날 저녁 저는 홀로 저녁을 차려 먹고 거실에서 텔레비전을 보고 있었어요. 시간은 벌써 10시가 다 되어 가는데 두 사람은 들어올 생각을 안 하더군요. 그때 현관문이 거의 부서져라 열리는 소리가 들렸어요. 지우가 잔뜩 화가 난 얼굴로 씩씩거리며 들어왔죠. 아, 진짜 짜증나. 쪽팔려서 내가 진짜. 지우는 들고 있던 가방을 소파 위로 집어 던졌어요. 도연이가 그 뒤를 따라오며 어쩔 줄 몰라 했죠. 지우야, 사람들 다 보는데 그렇게 소리 지르면 어떡해. 내가 미안하다고 했잖아. 미안? 미안하면 다야? 너가 미안하다고 하면 그 가방이 하늘에서 떨어져? 아, 진짜. 내 친구 민서는 이번에 남편이 신상 샤넬백 사줬다고 자랑하는데 난 이게 뭐야? 이 2년 지난 구닥다리 가방. 지우가 집어 던진 가방은 재작년 도연이가 첫 보너스를 탔다며 지우에게 선물한 꽤 비싼 가방이었어요. 그때만 해도 지우는 세상을 다 가진 듯이 기뻐했죠. 세아가 그 가방도 좋은 거 아니었니? 그때는 참 좋아했잖니. 제가 조심스럽게 한마디 거들었어요. 그러자 지우의 날카로운 눈이 저를 향했죠. 어머니는 빠지세요. 뭘 안다고 그러세요? 어머니가 평생 시장 바닥에서 들던 그 장바구니랑 이건 차원이 달라요. 여자의 자존심이라고요. 근데 도연 씨, 너가 내 자존심을 지금 바닥에 내팽개친 거야. 도연이가 기어들어가는 목소리로 말했어요. 지우야, 나 이번 달 카드값이 너무 많이 나와서 다음 달에, 아니, 다다음 달에라도 꼭. 다음? 다다음? 너가 그러는 동안 그 가방은 품절되고 없어. 넌 왜 그렇게 무능해? 내 친구 남편들은 척척 잘만 사준다는데 넌 대체 나한테 해준 게 뭐가 있어? 저는 제 귀를 의심했어요. 해준 게 뭐가 있냐고요? 이 집도, 이 집에서 먹고 자는 모든 생활도 다 제 아들 도연이가 벌어오는 돈으로 하고 있으면서요. 물론 제 이름으로 된 집이니 월세 한 푼 안 내고 살면서 말이죠. 지우야, 너가 지금 말을 어떻게 그렇게 하니? 무능하다니. 너의 남편한테 그게 무슨 말버릇이야. 제가 도저히 참지 못하고 소리를 높였어요. 제 아들을 제 눈앞에서 저렇게 짓밟는 걸 더는 볼 수가 없었죠. 그러자 지우가 저를 위아래로 훑어보며 비웃더군요. 하? 어머니, 지금 저한테 소리 지르신 거예요? 어이가 없네. 보세요, 도연 씨. 너의 엄마가 또 너 편드는 거. 이러니까 너가 아직도 애처럼 구는 거야. 어머니, 이건 저희 부부 문제예요. 부부 문제? 내 아들을 무능한 놈 취급하는 게 너희 부부 문제라고? 그리고 여기가 어디라고 소리를 질러? 이 집은, 저는 이 집은 내 집이다라는 말을 하려다 가까스로 삼켰어요. 그 말을 하는 순간 모든 게 돌이킬 수 없을 것 같았죠. 하지만 지우는 제 망설임을 오해했나 봐요. 왜요? 이 집이 어머니 집이에요? 웃기시네. 이 집은 내 남편 김도연 집이죠. 안 그래요? 어머니는 그냥 우리 집에 얹혀 사는 늙은 시어머니일 뿐이잖아요. 늙은 시어머니. 그 말이 비수처럼 날아와 제 가슴에 박혔어요. 도연이가 새파랗게 질린 얼굴로 소리쳤어요. 송지우, 너가 지금 무슨 말을 하는 거야? 어머니께 당장 사과드려. 사과? 내가 왜? 틀린 말했어? 우리가 이 집 생활비 다 내고 어머니 용돈까지 챙겨주면서 살고 있잖아. 우리가 이 집 주인이랑 다름없지. 그럼 뭐야? 저는 그 순간 피가 거꾸로 솟는 기분이었어요. 내 평생을 바쳐 마련한 집에서 저런 하찮은 것들에게 이런 모욕을 당하고 있다니요. 용돈은커녕 생활비도 제대로 보태준 적 없었죠. 너희 정말 그렇게 생각하고 있었니?
제 목소리가 얼음장처럼 차갑게 나갔어요. 지우는 조금 주춤하는 듯 했지만 이내 다시 기세를 올렸죠. 모르셨어요? 그럼 지금이라도 아세요. 그러니까 우리 일에 감나라, 배나라 하지 마시고 그냥 방에 가만히 계세요. 알았어요? 지우는 그것도 모자랐는지 도연이에게 삿대질하며 말을 이었어요. 그리고 너가 내일 당장 그 샤넬백 못 구해오면 나 이 결혼 다시 생각할 거야. 알아들어? 아, 몰라. 나 엄마한테 전화할 거야. 엄마한테 다 이를 거야. 이딴 집구석에서 못 살겠다고. 지우는 자기 방으로 휙 들어가 버렸고 문을 잠그는 소리까지 똑똑히 들렸어요. 거실에는 저와 망연자실한 표정의 도연이만 남았죠. 도연이는 소파에 주저앉아 마른 세수를 했어요. 어머니, 정말 죄송해요. 지우가 원래 저런 애가 아닌데. 됐어요. 저게 제 본 모습이겠지. 넌 괜찮냐? 전 괜찮아요. 근데 지우가 저렇게까지 갖고 싶어 하니 제가 어떻게든. 저는 기가 막혀서 말이 나오지 않았어요. 저런 취급을 받고도 아직 정신을 못 차린 아들이 답답했죠. 정신 차려요, 김도현. 너가 지금 저런 가방 사줄 때가 아니야. 그리고 아까 지우가 한 말, 넌 어떻게 생각하니? 내가 이 집에 얹혀 사는 늙은 시어머니라는 말. 도연이는 고개를 푹 숙인 채 아무 말도 하지 못했어요. 바로 그때 지우 방에서 목소리가 새어나왔어요. 방문에 귀를 대지 않아도 될 만큼 큰 소리였죠. 엄마, 진짜 짜증나 죽겠어. 글쎄, 그 무능한 김도연이 돈 없다고 가방을 못 사주겠다는 거야. 거기에 시어머니까지 합세해서 나만 이상한 년을 만들잖아. 아, 몰라. 엄마가 좀 와서 해결해줘. 이딴 집구석, 나 진짜 못 살겠어. 저는 직감했죠. 이제 겨우 폭풍의 서막이 올랐을 뿐이라는 것을요. 지우의 엄마, 제 안사도는 지우보다 더하면 더했지. 절대 덜한 여자가 아니었거든요. 제 예감은 틀린 적이 없었고 그 예감은 곧 끔찍한 현실이 되어 제 아들의 뺨 위로 날아들 준비를 하고 있었어요. 저는 조용히 제 방으로 들어가 서랍을 열었어요. 그 안에는 정옥순 세 글자가 선명하게 박힌 이 집의 등기권리증이 들어 있었죠. 저는 그날 밤 한숨도 자지 못했어요. 제 머릿속은 얹혀 사는 늙은 시어머니라는 그 끔찍한 말이 쉴 새 없이 맴돌았죠. 3년 전 제 전 재산을 털어 이 집을 장만할 때만 해도 아들 내외와 오손도손 살아갈 꿈에 부풀었어요. 며느리 지우가 어머니, 저희가 모실게요라며 살갑게 굴던 그 얼굴이 이제와 생각하니 다 가식이었나 싶어 피가 거꾸로 솟더군요. 새벽 5시 저는 벌떡 일어났어요. 뼈마디가 쑤셨지만 더 이상 저것들을 위해 밥상을 차리고 싶은 마음이 눈곱만큼도 없었죠. 저는 딱 제 입에 풀칠할 만큼의 밥만 안 치고 어제 먹다 남은 깍두기 하나만 꺼내놓고 식탁에 앉았어요. 얼마 지나지 않아 도연이가 부스스한 얼굴로 방에서 나왔어요. 제 아들이지만 어젯밤 그 무능하고 나약했던 모습을 생각하니 속에서 천불이 났죠. 일어났니? 밥은 부엌에 있으니 너가 알아서 차려 먹어. 저는 아들 얼굴도 보지 않고 밥만 씹었어요. 제가 평생 아들에게 너라고 부른 적이 없었기에 도연이는 제 차가운 말투에 그 자리에 얼어붙었더군요. 어머니 아침 진지 드셨어요? 지우는 아직 자요. 그래, 냅둬. 평생 자라고 해. 너는 밥 먹고 출근이나 해. 도연이가 머뭇거리며 제 맞은편에 앉았어요. 어머니 어제 지우가 한 말 그건. 제가 숟가락을 탁 소리나게 내려놓았어요. 됐어. 그 얘기하지 마. 너는 너의 마누라 하나 단속 못하니? 이 애미가 시장 바닥에서 반찬 팔아 너를 어떻게 키웠는데 고작 저런 거 하나
감당 못해서 쩔쩔매. 밥 먹고 출근해. 애미 속 더 뒤집지 말고. 도연이는 아무 말도 못하고 고개를 푹 숙였어요. 제가 저렇게 매정하게 구는 건 다 제 아들놈 정신 차리라고 하는 마지막 몸부림이었죠. 도연이가 찬밥에 물이라도 말아 넘기는 둥 마는 둥 하고는 기운 없이 집을 나섰어요. 쾅 하고 현관문이 닫히고 저는 설거지를 시작했어요. 딱 제 밥그릇과 수저만 씻었죠. 거실에서 텔레비전을 켜고 소리를 높였어요. 아침 드라마에서 마침 못된 며느리가 시어머니 멱살을 잡는 장면이 나오더군요. 헛웃음이 났어요. 현실이 드라마보다 더하구나 싶어서요. 오전 10시가 다 되어서야 지우가 하품을 쩍하며 방에서 기어 나왔어요. 머리는 까치집을 하고는 저를 한번 힐끗 보더니 냉장고로 직행하더군요. 어머니, 밥 줘. 배고파 죽겠네. 저를 보고도 인사 한마디 없이 내뱉는 첫마디였죠. 저는 텔레비전에서 눈을 떼지 않고 말했어요. 밥 없다. 너의 손으로 차려 먹든가 아니면 그냥 굶든가. 제 목소리가 어제와 다르다는 걸 지우도 바로 알아챘을 거예요. 제가 더 이상 새아가라고 부르며 존대하지 않았으니까요. 지우가 냉장고 문을 닫고 저를 획 돌아봤어요. 뭐, 지금 나한테 뭐라고 했어? 너, 그리고 밥이 없어? 귀가 먹었니? 밥 없다고. 그리고 너의 손이 없니? 발이 없니? 너가 직접 해먹어. 지우의 얼굴이 울그락불그락 달아올랐어요. 하? 어이가 없네. 이 노인 너가 진짜 어제 도연 씨한테 한 소리 듣더니 아주 눈에 뵈는 게 없어? 지금 나한테 시위하는 거야? 시위? 너가 어제 나한테 뭘 했니? 이 집에 얹혀 사는 늙은 시어머니라며. 얹혀 사는 사람이 왜 너의 아침밥까지 꼬박꼬박 차려 바쳐야 하는데? 지우가 제 앞으로 성큼성큼 다가왔어요. 이게 진짜 보자 하니까. 어머니가 그러니까 평생 시장 바닥에서 반찬이나 팔면서 무시당하고 산 거야. 아들 인생 발목이나 잡지 말고 조용히 밥이나 차려. 어디서 감히 며느리한테 너 소리를 해. 저는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어요. 지우가 저보다 키는 컸지만 제 기세에 눌려 한 걸음 뒤로 물러서더군요. 발목? 발목은 지금 너가 잡고 있잖아. 내 아들 등골에 빨대 꽂아서 그 피로 너의 명품 가방 채우려는 거 아니야. 너 같은 걸 며느리라고 들인 내 신세가 처량하다. 뭐? 빨대? 이 노인 너가 진짜. 지우가 손을 들어 저를 밀치려는 신용을 했어요. 저는 그 손을 매섭게 노려봤죠. 손대지 마. 너의 그 더러운 손, 내 몸에 털끝 하나 못 대. 지우는 분해서 씩씩거리더니 이내 비웃음을 터뜨렸어요. 좋아. 그렇게 나오시겠다 이거지? 너의 아들이 어떻게 되나 한번 두고 봐. 지우는 쿵쾅거리며 제 방으로 다시 들어가 문을 잠갔어요.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 방문을 뚫고 지우의 앙칼진 목소리가 들려오기 시작했죠. 엄마, 나 진짜 여기서 못 살겠어. 흑흑. 글쎄, 시어머니 저 노인 너가 아침밥도 안 차려주고 나보고 너라고 소리 지르잖아. 뭐, 어제 가방 때문이냐고? 당연하지. 김도현. 그 인간이 무능해서 가방 하나 못 사주니까 저 시어머니가 아주 기고만장해서 날뛰잖아. 빨리 와. 빨리 와서 저 노인네 좀 박살내줘. 정말 짜증지대로네. 저는 헛웃음이 터져 나왔어요. 박살을 내줘? 짜증지대로? 저는 조용히 거실 소파에 앉아 텔레비전 소리를 줄였어요. 올 것이 왔다고 생각했죠. 이제 이 집안 싸움이 아니라 집안 대 집안의 싸움이 될 테니까요. 1시간도 채 되지 않았어요. 현관문 도어록을 거의 부술 듯이 누르는 소리가 들려왔죠. 삐비빅 비밀번호를 몇 번이나 틀리더니
이내 쿵, 쿵, 쿵. 문을 발로 차는 소리가 들렸어요. 문 열어. 이 집구석, 당장 문 안 열어. 안사돈의 고래고래 악쓰는 소리였죠. 지우가 신이 나서 맨발로 뛰어나가 현관문을 활짝 열었어요. 엄마, 엄마 잘 왔어. 흑흑. 나 저 노인네 때문에 못 살겠어. 밥도 안 줘. 안사돈이 번쩍거리는 모피 코트를 휘날리며 거실로 쳐들어왔어요. 머리부터 발끝까지 금붙이로 치장을 했지만 그 천박한 기운은 도저히 감출 수가 없더군요. 어머 사부인. 꼴이 그게 뭐예요? 내 딸 아침밥도 안 챙겨주시고 거실에서 텔레비전이 눈에 들어오세요? 안사돈은 저를 위아래로 훑어보며 비웃었어요. 저는 소파에 가만히 앉아 그 추태를 지켜봤죠. 어서 오세요, 안사돈. 집이 좁아 터져서 발 디딜 곳이나 있으시겠어요? 그 비싼 모피, 앉을 자리도 마땅찮네요. 제 차분한 대꾸에 안사돈의 눈썹이 꿈틀했어요. 지우가 기다렸다는 듯이 안사돈의 팔에 매달려 닭똥 같은 눈물을 뚝뚝 흘리는 신용을 했죠. 엄마, 저것 봐. 시어머니가 나한테 저렇게 말해. 내가 어제 샤넬백 사달라고 했다고 그때부터 나를 잡아먹으려고 해. 밥도 안 주고 나보고 너라고 부르고. 내가 무슨 죄야. 안사돈은 제 딸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저를 노려봤어요. 사부인. 나이를 잡수셨으면 곱게 잡수셔야지. 요즘 애들 일에 그렇게 사사건건 끼어들고 싶으세요? 우리 지우가 그깟 가방 하나 사달라는 게 그렇게 죽을 죄예요? 남들 다 들고 다니는 거, 내 딸만 못 들게 하는 게 그게 시어머니가 할 짓이에요? 저는 어이가 없어서 웃음이 나오는 걸 참았어요. 안사돈, 말 조심하세요. 그 그깟 가방이 얼만 줄은 아시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요즘 애들 일이 아니라 제 아들 등골 빼먹는 일을 제가 보고만 있으라고요? 뭐, 등골? 하? 사부인이야말로 말 조심하셔야겠네. 내 딸이 이 집에 시집와서 애 낳아주고 대 이어주려고 하는데 그깟 가방 하나 못 해줘서 안달이야? 김서방이 능력이 없으면 사부인이라도 어떻게 해줘야 하는 거 아니에요? 사부인도 여자 아니에요? 여자가 명품 가방 하나 갖고 싶은 게 뭐 그리 잘못됐다고. 늙어서 밥이나 축내고 앉아있지 말고요. 밥이나 축내고. 어제 며느리가 한 말과 어쩜 이리 토씨 하나 안 틀리고 똑같은지. 역시 그 엄마의 그 딸이었죠. 안사돈. 지금 이 집이 누구 명의인 줄은 아시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누가 누굴 밥을 축낸다고요? 뭐, 명예? 하? 웃기지도 않네. 이 집, 당연히 김서방 집 아니에요? 우리 지우가 이 집 담보로 대출이라도 받아서 가방 사겠다는데 사부인이 결사 반대를 했다면서요? 사부인이 뭔데 반대를 해? 어차피 나중에 김서방한테 물려줄 재산 미리 좀 당겨 쓰겠다는데 그게 그렇게 배가 아파요? 늙은이가 욕심만 많아가지고. 저는 기가 막혀서 말이 나오지 않았어요. 지우가 이 집을 담보로 대출받을 생각까지 했다는 것에 한번 놀라고 그걸 아무렇지 않게 말하는 안사돈의 뻔뻔함에 두 번 놀랐죠. 저것들이 벌써부터 이 집을 제 아들 재산, 아니 자기들 재산으로 여기고 있었던 거예요. 안사돈. 이 집 담보 문제는 제가 알아서 할 일이에요. 알아서 하긴 뭘 알아서 해요. 사부인이 지금 밥이나 축내면서 이 집에 얹혀 사는 거 아니에요? 내 딸 말이 맞았네. 늙으면 곱게 늙어야지 왜 아들 앞길을 막으시냐고. 김서방 어딨어? 당장 김서방 불러요. 이딴 식으로 내 딸 천대하는 집구석에 내 귀한 딸 못 두겠으니까 당장 불러서 결판을 냅시다. 가방을 사줄 건지 아니면 이혼 도장 찍을 건지. 안사돈은 거실 소파 한가운데에 떡하니 자리를 잡고 앉아 다리를 꼬았어요.
지우는 그 옆에서 의기양양한 표정으로 저를 쏘아봤죠. 엄마 잘한다. 아주 저 노인네 기를 확 죽여놔. 오늘 여기서 끝장을 보자고. 안사돈은 핸드백에서 휴대폰을 꺼내더니 어딘가로 쩌렁쩌렁 전화를 걸었어요. 김서방, 나야 장모. 너 지금 어디야? 회사? 회사가 지금 문제야? 너의 마누라가 지금 집에서 쫓겨나게 생겼는데 내 엄마가 지금 내 딸을 잡네. 당장 안 튀어와? 30분 준다. 30분 안에 이 집으로 안 오면 너가 내 딸이랑 이혼하는 줄 알겠어. 알아들었어. 안사돈은 일방적으로 전화를 끊고는 저를 쳐다보며 비웃음을 날렸어요. 봤어요, 사부인? 이게 우리 지우의 힘이에요. 김서방이 꼼짝도 못한다고요. 사부인이 아무리 늙은 여우처럼 굴어봐야 결국 아들 잡고 있는 건 우리 지우라고요. 그러니까 분수를 아시라 이 말이에요. 저는 아무 대꾸도 하지 않았어요. 그저 창밖을 바라봤죠. 이제 곧 제 아들 도연이가 닥칠 거예요. 그리고 저 두 모녀가 제 아들에게 무슨 짓을 할지 저는 똑똑히 지켜봐야 했어요. 제 손에 무언가를 쥐어주기 위해서라도요. 30분이 채 되지 않아 도연이가 땀을 뻘뻘 흘리며 집으로 뛰어들어왔어요. 회사에서 급하게 나오느라 넥타이도 비뚤어져 있었죠. 어머니 장모님 지우야. 이게 다 무슨 일이세요? 도연이는 이 험악한 분위기에 어쩔 줄 몰라 했죠. 지우가 먼저 도연이에게 달려들었어요. 너 어떻게 된 거야? 엄마까지 오게 만들어? 너가 빨리 그 가방 결제만 했어도 이 사달은 안 났잖아. 이 무능한 인간아. 안사돈이 뒤이어 거들었어요. 김서방, 정말 실망스럽다. 남자가 되어서 마누라가 저렇게 갖고 싶다는 가방 하나를 못 사줘? 능력이 없으면 빚이라도 내야지. 안 그래? 너의 엄마한테 말해서 이 집 담보로 대출이라도 받으라고 내가 말했지. 왜 말을 안 들었어? 도연이는 새파랗게 질린 얼굴로 저와 안사돈을 번갈아 봤어요. 장모님, 그건 안 돼요. 이 집은 어머니. 시끄러. 안 되긴 뭐가 안 돼. 이 답답한 놈아. 너가 이러니까 내 딸이 고생하는 거야. 안사돈은 도연이의 가슴팍을 손가락으로 삿대질하며 밀어붙였어요. 도연이는 뒷걸음질 치다 소파에 털썩 주저앉았죠. 장모님, 제발 제가 어떻게든. 이번 주 안으로는 꼭. 제가 야간 근무라도 해서. 이번 주? 장난해? 내 딸이 오늘 당장 메고 나가야겠다는데. 너가 지금 내 딸이랑 장난치는 거야? 너가 나랑 장난해? 안사돈은 흥분해서 씩씩거렸어요. 지우는 옆에서 엄마 제 말은 들을 필요도 없어. 그냥 이혼해, 이혼. 이라며 불을 붙였죠. 저는 이 모든 광경을 가만히 지켜보고 있었어요. 이제 터질 때가 되었다는 것을 직감했죠. 저 천박한 모녀가 제 아들에게 어떤 끔찍한 짓까지 할 수 있는지 그 바닥을 확인해야 했어요. 그리고 그 순간은 제 생각보다 훨씬 빨리 다가왔죠. 안사돈은 소파에 주저앉은 도연이 앞에 서서 마치 죄인을 신문하듯 팔짱을 끼고 내려다봤어요. 그 금붙이로 치장한 손가락이 도연이의 코앞에서 왔다 갔다 했죠. 김서방, 똑바로 말해. 그래서 오늘 당장 그 가방 살 거야, 못 살 거야? 딴소리 하지 말고 그것만 대답해. 남자가 얘 아니어도 대답 못해? 도연이는 땀에 젖은 손으로 바지만 연신 문질렀어요. 제 아들이지만 그 순간만큼은 정말 답답하고 한심해 보였죠. 제발 여기서 못 삽니다. 라고 소리치길 바랐지만 제 아들은 그럴 위인이 못 됐어요. 장모님, 그 가방이 지금 당장 구할 수도 없고 돈도 제가 지금 가진 돈이 정말 돈, 그놈의 돈 타령. 내가 전생에 무슨 죄를 지어서
능력 없는 사위 얻어서 이 고생을 하는지. 지우야, 가자. 이런 무능한 놈이랑 더 이상 말 섞을 필요도 없어. 당장 짐 싸. 이혼 서류는 법원에서 보자고 해. 안사돈이 지우의 손목을 잡아 끌며 현관으로 향하는 신용을 했어요. 그건 저 모녀가 항상 써먹던 아주 뻔한 수법이었죠. 그러자 도연이가 다급하게 일어나 안사돈의 앞을 막아섰어요. 제 아들은 또 그 수에 넘어가고 말았죠. 장모님, 지우야, 제발 그러지 마세요. 제가 잘못했어요. 제가 어떻게든. 바로 그때였어요. 안사돈이 도연이의 앞을 막는 손을 거칠게 뿌리쳤죠. 비켜. 이딴 놈이 내 사위라는 것도 쪽팔려 죽겠는데. 너가 어려서부터 애미 밑에서 오냐 자라서 이 모양 이 꼴인 거야. 사부인. 안사돈이 갑자기 고개를 돌려 저를 노려봤어요. 그 눈에 도끼가 서려 있었죠. 사부인. 아들 교육을 대체 어떻게 시킨 거예요? 남자가 이렇게 줏대도 없고 능력도 없고 배짱도 없어서야 밥벌이나 제대로 하겠어요? 이러니까 내 귀한 딸이 이 집구석에서 고생하는 거 아니에요. 저는 자리에서 일어났어요. 더 이상은 저도 가만히 있을 수가 없었죠. 안사돈. 내 아들 교육은 내가 시켰어요. 함부로 말하지 마시죠. 그리고 내 아들 밥벌이는 똑바로 하고 있어요. 누구 딸처럼 남편 등골 빼먹을 생각만 하는 게 아니고요. 제 차가운 말에 안사돈은 코웃음을 쳤어요. 함부로? 내가 지금 틀린 말 했어요? 시장 바닥에서 반찬 쪼가리나 팔아서 키운 아들이 고작 이 정도밖에 안 되는 걸 어떡하라고. 그 근본이 어디 가겠어요? 꼬리가 아무리 길어봐야 그 천한 근본은 못 속인다, 이 말이에요. 천한 근본. 그 말이 제 귀에 박히는 순간 도연이의 얼굴이 새하얗게 질렸어요. 그리고 제 아들이 태어나서 처음으로 제 앞에서 목소리를 높여 소리쳤죠. 그 말 당장 취소하세요, 장모님. 도연이의 외침에 거실 공기가 순간 얼어붙었어요. 안사돈도 지우도 심지어 저도 놀랐죠. 제 아들이 저런 목소리를 낼 줄은 몰랐거든요. 우리 어머니한테 천하다니요. 장모님이 뭔데 그런 말을 하세요. 당장 사과하세요. 안사돈은 잠시 당황한 듯 눈을 깜빡였어요. 그러더니 이내 얼굴이 시뻘개지며 분노로 떨기 시작했죠. 뭐? 너가 지금 나한테 감히 사과하라고 소리를 질렀어? 이놈이 진짜 보자 하니까 이게 다 저 노인 너가 뒤에서 조종한 거지. 저 여우 같은. 짝! 맑고 날카로운 귀가 먹먹해지는 소리가 거실을 가득 채웠어요. 안사돈의 손이 번개처럼 날아가 도연이의 왼쪽 뺨을 정통으로 내리쳤어요. 도연이는 고개가 돌아간 채로 잠시 그 자리에 굳어 있었어요. 안경이 바닥으로 떨어져 굴러갔죠. 붉게 달아오르는 뺨 위로 선명한 5개의 손자국이 떠올랐어요. 저는 그 순간 세상의 모든 소리가 사라지는 것 같았어요. 제 눈이 뒤집혔다는 게 아마 이런 거였겠죠. 세상이 하얗게 변했어요. 제 남편 없이 시장 바닥에서 온갖 모욕을 참아가며 금이야 오기야 키운 아들이었어요. 제 목숨보다 소중한 제 삶의 이유였죠. 그런 내 아들이 지금 내 집에서 저런 하찮은 것에게 뺨을 맞았어요. 더 기가 막힌 건 그 옆에 서 있던 며느리 송지우의 반응이었어요. 지우는 잠시 놀란 듯 눈을 크게 떴다가 이내 배를 잡고 웃음을 터뜨렸어요. 푸아, 엄마 짱이다. 속이 다 시원하네. 저 인간 저렇게 한 대 맞아야 정신 차린다니까. 아주 잘 때렸어. 꼴 좋다, 김도연. 지우는 박수를 치며 웃고 있었어요. 그 웃음소리를 듣는 순간 제 머릿속에서 참아야 한다. 이성적으로 해결해야 한다는 마지막 남은 끈이 툭 하고 끊어져 버렸죠.
저는 아무 말 없이 천천히 부엌으로 향했어요. 왜? 찔려? 꼴 보기 싫어서 도망가시게? 안사돈이 씩씩거리며 제 뒷모습에 대고 비웃었어요. 저는 대꾸하지 않았죠. 부엌 싱크대 위에 놓인 어제 제가 곰국을 끓이려고 미리 꺼내 닦아둔 제 키에 반만한 곰솥을 봤어요. 그리고 그 곰솥의 묵직한 무쇠 뚜껑을 집어들었죠. 양손으로 쥔 뚜껑이 꽤 무거웠지만 이상하게도 힘이 솟았어요. 분노가 제 온몸에 힘을 불어넣었죠. 저는 곰솥 뚜껑을 들고 다시 거실로 걸어 나왔어요. 저를 보고 며느리와 안사돈이 낄낄대고 있었죠. 어머니, 밥하시게요? 지금 밥이 넘어가요? 밥때는 한참 지났는데. 아이고, 무서워라. 냄비 뚜껑 들고 뭐 하시게. 지우가 저를 조롱했어요. 저는 아무 말 없이 뚜벅뚜벅 걸어갔어요. 며느리가 가장 아끼던 안사돈이 이태리에서 직수입해줬다며 자랑하던 거실 한가운데에 비싼 유리 테이블을 향해서요. 그리고 망설임 없이 제 온 힘을 다해 곰솥 뚜껑을 수직으로 내리꽂았어요. 와장창 귀가 찢어질 듯한 굉음과 함께 두꺼운 유리 테이블이 산산조각이 났어요. 값비싼 찻잔 세트와 그 위에 있던 장식품들이 사방으로 튀며 바닥으로 쏟아져 내렸죠. 깍! 어머, 이게 무슨 짓이야? 두 모녀의 비명이 동시에 터져 나왔어요. 너 지금 미쳤어. 이 노인 너가 진짜 노망이 났나? 이게 얼마짜리 테이블인 줄 알아? 안사돈이 거품을 물고 소리쳤어요. 엄마, 저 미쳤나 봐. 저거 아빠가 사준 건데 저걸 깨부수면 어떡해. 지우는 거의 울부짖고 있었죠. 저는 붉게 상기된 얼굴로 여전히 곰솥 뚜껑을 손에 쥔 채 그들을 노려봤어요. 미쳤어? 그래, 미쳤다. 제 목소리가 얼음장처럼 차갑게 울렸어요. 너희 같은 것들을 사람이라고 3년 동안 내 집에서 밥해 먹인 내가 미쳤지. 감히 내 집에서 내 아들 뺨을 때리고 웃어? 너희 오늘 다 죽었어. 저는 곰솥 뚜껑을 바닥에 버리지 않았어요. 그걸 든 채로 이번에는 텔레비전 앞으로 걸어갔죠. 며느리가 어제 홈쇼핑에서 샀다며 하루 종일 자랑하던 벽에 걸린 80인치 최신형 텔레비전이었어요. 지우의 얼굴이 공포로 질렸어요. 안 돼요. 어머니, 뭐 하시려고요? 그거 할부 아직? 뭐 하긴. 저는 곰솥 뚜껑의 둥근 모서리로 검은 화면의 한가운데를 겨눴어요. 너희가 그토록 좋아하는 돈 깨지는 소리, 나도 한번 시원하게 들어보려고. 퍽! 둔탁한 소리와 함께 텔레비전 화면이 거미줄처럼 갈라지며 검게 죽어버렸어요. 깍! 저 미친! 안사돈이 제게 달려들려 하자 제가 곰솥 뚜껑을 안사돈의 얼굴 앞에 바짝 들이댔어요. 오지마. 다음은 그 머리통이 될 줄 알아. 제 살기 어린 눈빛에 안사돈이 주춤 물러섰어요. 안사돈은 부들부들 떨리는 손으로 핸드백을 뒤져 휴대폰을 꺼냈죠. 경찰. 나 당장 경찰 부를 거야. 송지우, 너가 당장 112 눌러. 이거 재물손괴죄야. 너가 감옥 가고 싶어서 환장했구나. 늙은이가 아주. 불러. 당장 불러요. 저는 곰솥 뚜껑을 바닥에 쿵소리 나게 내려놓았어요. 그리고 망연자실에서 이 모든 광경을 지켜보던 뺨이 퉁퉁 부어오른 제 아들 도연이에게 다가갔죠. 김도현. 저는 넋이 나간 제 아들의 뺨을 어루만졌어요. 똑똑히 봐. 너가 그동안 어떤 것들한테 머리를 숙이고 뺨까지 맞아가며 살았는지, 그리고 이 애미가 어떻게 하는지도 똑똑히 봐. 그리고 저는 안방으로 들어가 서랍 깊숙한 곳에 넣어둔 제 붉은색 인감도장과 함께 이 집의 등기권리증을 들고 나왔어요.
경찰? 좋죠. 꼭 부르세요. 나도 마침 부르려던 참이니까. 저는 박살난 유리 테이블 위로 등기권리증을 펼쳐 던졌어요. 어디 경찰 오면 똑똑히 가려보자고. 누가 누구 집 물건을 부쉈는지, 그리고 누가 누구 집에 무단으로 쳐들어와서 행패를 부리고 했는지. 제 말에 112를 누르려던 안사돈의 손가락이 허공에서 멈췄어요. 뭐라는 거야, 저 노인 너가. 송지우, 너가 어제 그랬지. 내가 이 집에 얹혀 사는 늙은 시어머니라고. 저는 며느리의 하얗게 질린 얼굴을 똑바로 쳐다봤어요. 그 집문서 똑똑히 봐. 거기 누구 이름이 쓰여 있는지. 안사돈이 의심스러운 눈초리로 바닥에 떨어진 등기권리증을 집어들었어요. 그 옆에서 지우도 고개를 빼고 종이를 들여다봤죠. 그리고 두 모녀의 눈이 동시에 한 곳에 멈췄어요. 이게 뭐야? 정옥순? 사부인 이름이잖아. 이거 가짜지. 이 노인 너가 감히 우릴 속이려고 위조한 거지. 안사돈이 갑자기 종이 쪼가리를 제게 집어 던지며 마지막 발악을 했어요. 그래, 내 이름이다. 너가 지금 발 딛고 서 있는 이 집, 이 아파트, 이거 다 내 거야. 너희가 3년 동안 기생충처럼 붙어 살던 바로 그 집 말이야. 거짓말, 거짓말하지 마. 김서방, 너가 말해봐. 이 집 당연히 너의 집 아니었어? 너가 결혼할 때 해온다고 했잖아. 안사돈은 이제 타깃을 바꿔 뺨이 퉁퉁 부은 도연이에게 달려들었어요. 도연이는 바닥에 떨어진 안경을 주워들고 천천히 일어섰죠. 그리고는 저도 처음 듣는 차갑고 단호한 목소리로 말했어요. 장모님, 이 집은 처음부터 어머니 집이었습니다. 저희는 어머니 집에 얹혀 살았던 게 맞아요. 뭐라고? 너가 감히 이 어미를, 이 장모를 속여? 송지우, 이 바보 같은 년, 너가 시집 한 번 잘 못 가서 이 애미 뺨따기 맞은 것보다 더한 꼴을 보게 해. 안사돈은 이제 지우의 머리채라도 잡을 듯이 달려들었어요. 지우는 그제야 정신이 들었는지 바닥에 엎드려 도연이의 바짓가랑이를 붙잡았죠. 도연 씨, 아니지? 그럴 리가 없잖아. 응? 너가 나 사랑한다며. 이 집 너의 집 맞잖아. 어머니가 너한테 증여하신 거잖아. 그치? 그냥 저 노인 너가 삐져서 저러는 거잖아. 지우는 어머니와 노인네라는 말을 번갈아 쓰며 제정신이 아닌 사람처럼 굴었어요. 저는 그 꼴을 가만히 지켜보다가 지우의 앞에 쪼그려 앉았어요. 송지우, 똑똑히 들어. 너가 어제 그랬지. 내가 이 집에 얹혀 사는 늙은 시어머니라고. 그 말이 맞아. 너희 부부 사이에 내가 얹혀 살았지. 그런데 이 집이 너희 집이 아니라 처음부터 끝까지 내 집이었던 거야. 이해가 되니? 아, 지우는 숨도 제대로 못 쉬었어요. 그리고 너. 저는 안사돈을 노려봤어요. 너가 뭔데 내 아들 뺨을 때려? 너의 그 천박한 손으로 감히 내 아들 얼굴에 손을 대? 사부인, 오해예요. 아니 그게 김서방이 갑자기 소리를 지르니까 나도 모르게 그만 손이 헛나갔어요. 오해? 너의 딸이 내 아들 등골 빼먹으려고 작당한 것도 오해고 이 집 담보로 대출받을 생각한 것도 오해니? 그리고 너의 딸이 내 아들 뺨 맞는 거 보고 속 시원하다고 박수치며 웃은 것도 오해고 제 말 한마디 한마디가 비수가 되어 꽂혔어요. 안사돈은 자기가 불리해진 걸 깨닫자 갑자기 바닥에 주저앉아 통곡을 하기 시작했죠. 아이고 내 팔자야. 사돈집에 와서 이게 무슨 봉변이람. 사부인, 내가 잘못했어요. 내가 우리 지우 저 명품 가방 하나 못 사줘서 속상한 마음에 늙은 게 주책을 부렸어요. 제발 용서해 주세요.
네. 우리 지우, 이혼만은 안 돼요. 순식간에 태세가 바뀌는 꼴이 아주 가관이었어요. 하지만 지우는 아직 상황 파악이 덜 됐나 봐요. 엄마, 뭐 하는 거야? 왜 빌어? 저 노인네한테 왜 비냐고. 저게 다 우리 재산 가로채려고 연기하는 거잖아. 도연 씨, 너의 엄마 좀 어떻게 해봐. 우리 엄마 지금 쓰러지려고 하잖아. 그때였어요. 안사돈이 갑자기 눈을 번뜩이며 제게 달려들더군요. 비는 척 하다가 제가 방심한 틈을 노린 거였죠. 이 늙은 여우 같은 년, 내 딸 인생 망치려고 작정을 했구나. 너 죽고 나 죽자. 안사돈이 제 머리채를 잡으려고 두 손을 뻗었어요. 하지만 그 손은 제게 닿지 못했어요. 제 아들, 도연이가 그 앞을 막아섰기 때문이죠. 손대지 마십시오. 도연이가 안사돈의 팔목을 거칠게 붙잡았어요. 지금까지 제 어머니한테 하신 모든 모욕, 제가 다 참았습니다. 하지만 내 어머니 몸에 손가락 하나라도 더 대면 그땐 저도 장모님 가만두지 않겠습니다. 도연이의 눈빛은 살기가 돌았어요. 뺨은 여전히 부어 있었지만 그건 더 이상 나약한 아들의 모습이 아니었죠. 안사돈은 제 아들의 기세에 눌려 뒷걸음질 쳤어요. 너가 지금 이 어미한테, 이 장모한테, 장모님은 제 어미가 아닙니다. 제 어머니는 저분이십니다. 저는 이 모든 상황을 지켜보며 제 휴대폰을 꺼내 들었어요. 112를 누를까 하다가 더 좋은 생각이 났죠. 거실 한쪽에 지우가 자기 친구들한테 자랑한다고 설치해둔 홈 카메라가 있었거든요. 강아지 본다면서 설치한 건데 그게 지금 이 모든 상황을 녹화하고 있었을 거예요. 송지우, 너가 저거 설치했지? 제가 손가락으로 카메라를 가리켰어요. 저게 왜요? 거기에 다 찍혔겠구나. 너의 엄마가 내 아들 뺨 때리는 장면. 너가 그거 보고 박수치며 웃는 장면. 그리고 방금 너의 엄마가 나한테 달려드는 장면까지. 지우의 얼굴이 이제는 하얗다 못해 시퍼렇게 변했어요. 경찰 부를까? 아니면 너희가 지금 당장 내 집에서 짐 싸서 나갈래? 저는 두 모녀에게 선택권을 줬어요. 사부인, 아니 정 여사님, 진짜 우리가 잘못했어요. 한 번만 눈 감아주세요. 우리가 정말 죽을 죄를 졌어요. 안사돈이 이번엔 정말로 바닥에 머리를 박고 빌기 시작했어요. 엄마, 일어나. 일어나지 못해. 저 노인 너가 지금 협박하는 거잖아. 저거 불법 녹화야. 초상권 침해라고. 지우가 마지막 발악을 했어요. 저는 헛웃음을 터뜨렸죠. 초상권? 그래. 너 잘 만났다. 법대로 해볼까? 나는 재물손괴, 너희는 주거침입, 손찌검 협박, 덤으로 불법 녹화? 이건 내 집이란다. 내 집에 내가 카메라 설치한 게 무슨 죄가 되지? 저는 도연이를 쳐다봤어요. 김도현, 뭐하니? 저것들 당장 끌어내지 않고. 도연이가 지우의 팔을 잡아 일으켰어요. 나가, 송지우. 너랑은 더 이상 할 말 없어. 뭐? 나가? 지금 나보고 나가라고? 이 집에서? 너가 뭔데? 이 집은, 그래. 이 집은 내 집이 아니라 우리 어머니 집이야. 그리고 어머니가 너보고 나가래. 도연이가 지우를 현관 쪽으로 거칠게 밀어붙였어요. 안사돈이 딸을 구하겠다고 도연이의 등을 미친 듯이 내려쳤죠. 이놈아, 이 후레자식아, 너가 어떻게 내 딸한테 이럴 수 있어. 너희 다 가만 안 둬. 내가 너의 회사에. 회사? 제가 안사돈의 앞을 막아섰어요. 어디 마음대로 해봐. 너의 사위가 아니라 너의 사위였던 애가 될 테니까. 아니, 너의 사위가 아니라 그냥 김도연이가 되겠지.
너 같은 장모 둔 적 없으니까. 저는 현관문을 활짝 열었어요. 당장 나가. 10초 센다. 10초 안에 안 나가면 나는 진짜 경찰 부른다. 사부인, 제발, 짐이라도 싸게. 짐? 무슨 짐? 너희가 이 집에 뭐 하나 해온 게 있어? 너희 몸에 걸친 그 비싼 옷, 비싼 가방. 그거 다 내 아들 돈으로 산 거 아니야? 그거라도 놔두고 가. 아니, 그냥 싹 다 벗고 가. 뭐라고요? 당장 나가. 저는 곰소 뚜껑을 다시 집어들었어요. 그걸 현관문 밖 복도로 던져버릴 듯이 휘둘렀죠. 꽝! 곰소 뚜껑이 현관문 철문에 부딪히며 굉음을 냈어요. 야! 두 모녀는 그 소리에 질겁해서 신발도 제대로 못 신고 맨발로 복도로 뛰쳐나갔어요. 이 미친. 너희, 내가 가만 안 둘 거야. 두 모녀는 엘리베이터 버튼을 미친 듯이 누르며 저주를 퍼부었어요. 저는 현관문에 기댄 채 차갑게 말했죠. 그래. 어디 한번 해봐. 그리고 송지우. 엘리베이터를 기다리던 지우가 저를 돌아봤어요. 너의 짐은 내가 알아서 정리해 줄게. 내일 당장 이혼 서류 보낼 테니 그런 줄 알아. 띵. 엘리베이터 문이 열리고 두 모녀는 사람들의 시선도 아랑곳하지 않고 허둥지둥 올라탔어요. 문이 닫히는 마지막 순간까지 저를 죽일 듯이 노려보던 그 눈빛을 잊을 수가 없었죠. 쾅! 저는 현관문을 닫고 도어록을 2중 3중으로 잠갔어요. 그리고 그 자리에 주저앉았죠. 거실은 박살난 유리와 가구들로 아수라장이었어요. 도연이는 퉁퉁 부은 뺨을 만지지도 못한 채 망연자실한 표정으로 저를 바라보고 있었죠. 폭풍이 겨우 지나갔어요. 정막이 흘렀어요. 안사돈과 며느리가 악을 쓰며 울부짖던 소리가 사라진 거실은 깨진 유리 파편이 굴러다니는 소리만 간간히 들릴 뿐이었죠. 저는 현관문 앞에 주저앉은 채 한참을 숨만 골랐어요. 온몸에 힘이 풀려 일어설 수가 없더군요. 제 아들 도연이는 그제야 자기가 맞았던 뺨이 아픈지 손으로 얼굴을 감쌌어요. 그리고는 제 앞에 다가와 털썩 무릎을 꿇더군요. 어머니, 제가 다 잘못했어요. 도연이가 바닥에 머리를 박고 울기 시작했어요. 제 앞에서는 단 한 번도 눈물을 보인 적 없던 속 깊고 듬직했던 제 아들이었어요. 그런 아들이 지금 어린애처럼 엉엉 소리내어 울고 있었죠. 저는 그 모습을 가만히 내려다봤어요. 동정심이 들지 않았다면 거짓말이겠죠. 하지만 저는 지금 이 아들을 위로해 줄 때가 아니라는 걸 알았어요. 일어나. 사내 자식이 바닥에 머리나 박고 올 때야? 제 목소리는 여전히 차가웠어요. 도연이는 울음을 그치지 못한 채 고개만 들어 저를 바라봤죠. 어머니, 정말 죄송해요. 제가 어머니가 이 집 주인인 거 알면서도 지우한테, 장모님한테 한마디도 못하고, 알면서도 이 애미가 얹혀 사는 늙은 시어머니 소리 듣는 걸 그냥 뒀어. 너의 마누라가 내 집 담보로 대출받을 생각하는 거 너도 알고 있었니? 제 추궁에 도연이는 눈을 피했어요. 그 모습에 저는 또 한 번 속에서 불이 치밀었죠. 말해. 너도 알고 있었냐고. 아니요. 대출은 정말 몰랐어요. 하지만 지우가 가방 때문에 저렇게까지 하는 거 제가 막았어야 했는데 무서웠어요, 어머니. 뭐가 무서워? 저것들이 뭐가 무서워? 뺨까지 맞아가면서 이혼하자고 할까봐. 지우가 저 없으면 못 산다고 그렇게 말했었는데 저렇게 변하니까 제가 어떻게든 돈이라도 벌어서 맞춰주면 예전처럼 돌아올 줄 알았어요. 저는 기가 막혀서 웃음이 나왔어요. 김도현, 너가 정말 바보 천치구나.
저 여우 같은 것들한테 3년 내내 속고 산 거야. 저것들은 너를 사랑한 게 아니라 너를 돈줄로 본 거야. 아니, 너의 뒤에 있는 나, 내 집을 본 거지. 저는 벽을 짚고 겨우 일어섰어요. 따라 들어와. 너랑 나 할 얘기가 아주 많다. 저는 안방으로 들어갔어요. 도연이가 쭈뼛거리며 문 앞에 섰죠. 앉아. 저는 화장대 의자에 앉고 도연이는 침대 끝에 걸터 앉았어요. 너, 송지우한테 그동안 돈 얼마나 갖다 바쳤니? 솔직하게 다 말해. 너의 월급, 보너스, 그거 말고 또 있니? 어머니, 말해. 지금 이 순간까지 나한테 거짓말하면 너는 내 아들도 아니야. 도연이는 한참을 망설였어요. 그리고는 아주 작은 목소리로 고백을 시작했죠. 지우, 카드값이 항상 1,000만 원이 넘었어요. 제 월급으로는 감당이 안 돼서 회사에서 마이너스 통장 만들었어요. 그것도 모자라서 저축은행 대출도 조금 있어요. 얼마? 제 목소리가 떨렸어요. 대출이 얼마냐고. 5천만 원 정도 돼요. 저는 그 자리에 쓰러질 뻔했어요. 5천만 원. 제 아들이 저 몰래 빚을 5천만 원이나 졌다는 거예요. 그 명품 가방들, 옷들, 그게 다 빚이었던 거죠. 그걸 왜 나한테 말 안 했어? 이 미련한 놈아. 너는 애미가 시장 바닥에서 콩나물 한 봉지 더 팔려고 발 동동 구르는 건 안 보였어. 죄송해요. 죄송해요, 어머니. 지우가 딱 한 번만, 이번 한 번만 막아주면 다시는 안 그런다고 싹싹 빌기에 저도 어쩔 수가. 그래서 그 5천만 원으로 저것들 빚 막아주고 너는 이 집에서 뺨까지 맞은 거야? 그 대가가 고작 그거였어? 도연이는 아무 말도 못하고 고개만 숙였어요. 저는 서랍을 열어 그 안에 있던 통장들을 전부 꺼냈어요. 제가 반찬 가게 하며 평생 모은 돈이었죠. 이거 봐. 너 장가 보내고 이 집 사고 남은 돈이야. 너 혹시라도 무슨 일 생기면 주려고 애미가 이가 빠져도 허리가 끊어져도 악착같이 모은 돈이라고. 어머니 제발. 김도현. 너는 오늘 이 애미한테 뺨 맞은 것보다 더한 상처를 준 거야. 알아? 저는 통장을 다시 서랍에 집어넣었어요. 당장 나가서 빗자루랑 쓰레받기 가져와. 어머니? 가져와. 이 집구석 너랑 나 둘이 다 치워야지. 저 더러운 것들이 남긴 흔적 하나도 남김없이 싹 다 치워버려야 해. 도연이는 그제야 벌떡 일어나 창고로 달려갔어요. 우리는 말없이 거실을 치우기 시작했죠. 박살난 유리 테이블, 깨진 텔레비전, 지우가 사들인 사치품들이 깨진 유리 조각과 뒤엉켜 있었어요. 한참을 치우다 보니 지우 방에서 미처 못 들고 나간 가방들이 눈에 띄었어요. 명품이라는 딱지가 붙은 수백만 원짜리 가방들이었죠. 저것도 다 갖다 버려. 어머니, 그래도 저거. 버려. 저게 다 너의 빚이고 너의 뺨을 때린 흉기야. 뭘 망설여. 저는 지우의 가방들을 모조리 현관 밖으로 집어던졌어요. 이것도 저것도 가방이며 구두며 옷가지들이 복도에 산더미처럼 쌓였어요. 이웃들이 무슨 일인가 싶어 문을 열고 내다봤지만 저는 아랑곳하지 않았죠. 다 가져가. 이 더러운 것들. 다시는 내 아들, 내 집 앞에 얼씬도 하지 마. 저는 복도에 대고 소리를 질렀어요. 속이 다 시원하더군요. 집안이 어느 정도 정리되자 날이 어둑어둑해지고 있었어요. 저는 퉁퉁 부은 아들의 뺨에 얼음 주머니를 가져다 대주었죠. 아이고, 내 자식. 이 꼴을 하고. 그제야 제 눈에서도 눈물이 흘렀어요. 어머니, 울지 마세요. 제가 다 잘못했어요. 알아. 너가 잘못한 거.
하지만 늦지 않았어. 이제라도 저것들 본색을 알았으니 다행이지. 5천만 원, 그 돈. 저것들한테서 다 받아낼 거야. 아니, 그 이상으로 저것들이 우리한테 준 모욕감, 뼛속까지 후회하게 만들어줄 거야. 저는 얼음주머니를 내려놓고 휴대폰을 들었어요. 일단 자물쇠부터 바꾸자. 저것들이 비밀번호 알고 있으니 당장 사람 불러서 도어록 받고. 도연이가 고개를 끄덕이며 전화를 걸었어요. 그리고 너 내일 당장 이혼 서류 접수해. 어머니, 하지만은 무슨, 저런 것들이랑 하루라도 더 부부로 엮여 있고 싶어? 당장 해. 위자료? 한 푼도 못 줘. 오히려 우리가 받아내야지. 협박, 사기, 다 엮을 수 있어. 도연이는 제 단호한 말에 더 이상 토를 달지 못했어요. 그날 밤 도어록을 최신형으로 바꾸고 저는 제 방으로 들어와 뜬 눈으로 밤을 새웠어요. 샤넬백, 지우가 그토록 갖고 싶어 했던 그 가방, 그리고 안사돈이 이 집을 담보로 대출까지 받으려 했던 그 조급함. 단순히 명품을 갖고 싶은 허영심 때문만은 아닐 거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5천만 원의 빚, 그보다 더 큰 무언가가 저 모녀의 뒤에 도사리고 있는 것 같았죠. 그래, 어디 한번 파보자. 너희가 왜 그렇게 돈이 급했는지. 그 천한 근본이라는 이 정옥순이가 너희 근본까지 싹 다 파헤쳐 줄게. 저는 날이 밝기만을 기다렸어요. 다음 날 아침 저는 도연이보다 먼저 일어났어요. 퉁퉁 부은 아들 얼굴을 보니 어젯밤의 분노가 다시 치밀어 올랐죠. 하지만 저는 애써 침착했어요. 싸움은 이제부터 시작이니까요. 일어났니? 해장국 끓여놨으니 밥 먹고 정신 차려. 어머니, 잠은 좀 주무셨어요? 너는 잤니? 그 꼴을 당하고 잠이 와? 얼른 밥 먹어. 오늘 할 일이 많다. 저는 도연이에게 밥을 먹이고 어젯밤 미리 적어둔 해야 할 일 목록을 내밀었어요. 이혼 전문 변호사 상담 및 서류 접수, 도연이 대출 내역 전부 정리, 송지우, 안사돈 명의의 재산 및 부채 내역 알아보기. 도연이는 제 글씨를 멍하니 내려다봤어요. 어머니, 3번은 어떻게 해? 그건 내가 알아서 할 거야. 너는 1번, 2번이나 똑바로 해. 특히 변호사 만날 때 어제 그 홈 카메라 영상 꼭 챙겨가. 너 뺨 맞는 거, 지우가 웃는 거, 안사돈이 나한테 달려드는 거 아주 선명하게 잘 찍혔더구나. 저는 어젯밤 그 영상을 제 휴대폰으로 고스란히 옮겨놨어요. 도연이는 고개를 끄덕였죠. 도연이를 변호사 사무실로 보내고 저는 곧장 시장으로 나가지 않았어요. 대신 평소 알고 지내던 부동산 사장, 박 사장에게 전화를 걸었죠. 박 사장은 이 동네에서만 20년을 넘게 일해서 모르는 사람, 모르는 사정이 없는 사람이었어요. 제가 이 집을 살 때도 큰 도움을 받았고요. 박 사장, 나 정옥순이에요. 아침부터 미안한데 혹시 잠깐 만날 수 있어요? 급한 일이라서. 박 사장은 제 심각한 목소리를 듣고는 당장 사무실로 오라고 했어요. 저는 어제 홈 카메라에 찍힌 영상의 일부와 안사돈의 이름, 그리고 지우의 이름을 적은 메모지를 들고 부동산을 찾아갔죠. 아이고, 정 여사, 이게 얼마만이야? 근데 얼굴이 왜 이렇게 안 좋아? 무슨 일 있어? 박 사장, 나 좀 도와줘요. 내가 아주 몹쓸 것들한테 단단히 엮인 것 같아서. 저는 자초지종을 다 설명할 수는 없었지만 며느리와 안사돈 때문에 큰일을 치렀다는 것, 그리고 이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인지 꼭 알아야겠다고 말했어요. 박 사장은 메모지에 적힌 안사돈의 이름을 보더니 고개를 갸우뚱했어요. 이름이 낯이 익은데 어디서 들었지?
박 사장은 이리저리 전화를 돌리기 시작했어요. 동네 마당발답게 아는 인맥이 총동원되는 것 같았죠. 나 박 사장. 혹시 안 여사라고 알아요? 그래, 그 돈놀이 한다는, 맞아요. 그 여자 딸이 송지우, 맞네. 박 사장이 전화를 끊고 저를 심각한 얼굴로 쳐다봤어요. 정 여사, 이거 보통 일이 아닌데. 정 여사 안사돈, 이 동네에서 아주 유명한 사람이었네. 유명하다니? 무슨? 혹시 다복계라고 들어봤어요? 이 근처 부녀회장들 중심으로 크게 하던 개가 있었는데 그 개주가 정 여사 안사돈이었대. 개주? 그런데 그 개가 작년 말에 펑 하고 터졌다는 거야. 개주가 갯돈 수십억을 들고 날랐다는 소문이 파다했지. 피해자만 수십 명이고 그게 뉴스에도 작게 나왔었어요. 강남 사모님 행세하던 개주 잠적 뭐 이런 제목으로. 저는 머리를 한 대 세게 맞은 것 같았어요. 수십억 잠적? 그럼 그 안사돈이 지금. 그래요. 겉으로는 아직도 벤츠 굴리면서 사모님 행세하고 다니는데 실상은 사채업자들한테 쫓기는 신세라는 거야. 갯돈으로 돌려막기 하다가 그것도 모자라서 사채까지 끌어다 썼는데 그 이자가 어마어마하대요. 이제야 모든 게 맞아떨어졌어요. 그 샤넬백. 그건 허영심이 아니라 어쩌면 사채업자나 다른 투자자에게 바치는 뇌물이었을지도 몰라요. 그리고 제 아들의 5천만 원. 그 돈은 안사돈의 빚에 비하면 푼돈이었겠죠. 저것들이 노린 건 처음부터. 박 사장, 그럼 걔너가 우리 집을. 아마도. 안사돈이 여기저기 내 사위가 대기업 다니고 이 아파트가 사위 명의다라고 떠들고 다녔대요. 정 여사, 하마터면 큰일 날 뻔했어. 걔너가 그 집 노리고 있었던 게 분명해요. 어떻게든 명의를 돌리거나 아니면 정 여사 몰래 담보대출이라도 받아서. 저는 부들부들 떨리는 손으로 겨우 찻잔을 들었어요. 박 사장, 고마워요. 정말 큰 도움 됐어요. 아니야. 근데 어떡할 거야? 저것들 보통 내기가 아닌데. 돈 때문에 무슨 짓을 할지 모르는 사람들이야. 알아요. 하지만 나도 가만히 당하고만 있을 정옥순이가 아니에요. 저는 부동산을 나왔어요. 하늘이 노랗게 보였죠. 제 아들은 그런 사기꾼 집단에게. 저는 당장 도연이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도연아, 변호사 만났니? 네, 어머니. 지금 막 서류 접수했어요. 변호사님이 영상 보시더니 이건 우리가 무조건 이긴다고, 오히려 저쪽에서 위자료를 물어야 한다고. 그래, 잘했어. 그리고 너 당장 너의 회사 휴가 낼 수 있니? 네. 휴가요? 갑자기 왜? 너 그 빚 5천만 원 안 갚아도 될 것 같다. 어머니, 그게 무슨. 너의 마누라 그리고 너의 장모 사기 결혼으로 고소할 거다. 너의 돈 5천만 원 뜯어낸 거 싹 다 뱉어내게 만들 거야. 아니, 콩밥까지 먹여야지. 저는 박 사장에게 들은 이야기를 도연이에게 전부 전했어요. 다복계 이야기, 수십억의 빚 사채. 도연이는 전화를 들고 있는 채로 그 자리에 주저앉은 것 같았어요. 어머니, 그게 정말이에요? 그럼 지우가 나랑 결혼한 게 처음부터. 그래. 너의 돈, 아니, 내 집 보고 접근한 거야. 이 사기꾼 같은 년들. 저는 이를 악물었어요. 도연아, 지금부터 정신 똑바로 차려. 저것들 이제 돈줄 끊기고 사채업자들한테 쫓기면 무슨 짓을 할지 몰라. 너 당분간 이 집에서 꼼짝 말고 있어. 내가 다 해결할게. 어머니, 어디 가시게요? 어디 가긴. 그 다복계 피해자들 만나러 가야지. 내 아들 뺨 때린 저것들
아주 뿌리까지 뽑아버리려면 나 혼자 힘으로는 안 될 것 같으니까. 저는 휴대폰을 끊고 박 사장에게 다시 문자를 보냈어요. 박 사장, 그 다복계 피해자들 연락처 좀 알아봐 줄 수 있어요? 복수는 이제부터 시작이었어요. 다음 날 아침 저는 평소보다 더 일찍 시장에 나갔어요. 제 반찬 가게 옥순이네의 셔터를 올렸죠. 하지만 오늘은 콩나물 무치고 나물 팔러 나온 게 아니었어요. 제 아들 도연이는 어제 예약한 변호사를 만나러 나갔고 저는 제 방식대로 이 지독한 싸움을 준비해야 했거든요. 저는 박 사장에게서 다복계 피해자들 중 가장 목소리가 크고 피해 금액도 크다는 장 여사의 연락처를 받았어요. 시장 안쪽 골목에서 20년 넘게 한동국밥을 하고 있다더군요. 저는 가게 문에 임시 휴업 팻말을 걸어 잠그고 어제 그 집안의 난리가 고스란히 녹화된 홈 카메라 영상 원본을 제 휴대폰에 옮겨 담았어요. 그것만으로는 부족했죠. 도연이가 그동안 지우에게 생활비며 카드값으로 이체해준 내역들과 그 5천만 원짜리 대출 서류 사본까지 꼼꼼하게 챙겨서 서류 봉투에 넣었어요. 한동국밥집은 점심시간이 한참 지난 시간이라 한산했어요. 식당 구석자리에서 장 여사라는 분이 멍하니 텔레비전 연속극을 보고 있더군요. 저보다 대여섯 살은 어려 보였는데 낯빛이 어둡고 푹 꺼진 눈이 그간의 고생을 다 말해주고 있었죠. 저기 장 사장님 되시죠? 저는 박 사장 소개로 왔어요. 장 여사가 저를 위아래로 훑어봤어요. 경계심이 가득한 눈이었죠. 부동산 박 사장이요? 무슨 일로요? 나 지금 빚쟁이들 때문에 아무것도 해줄 수 없어요. 돈 거래면 그냥 가세요. 돈 빌리러 온 거 아니에요. 잠깐 앉아도 될까요? 저는 장 여사의 허락도 없이 맞은편에 덜썩 앉았어요. 그리고 제가 챙겨온 서류 봉투를 테이블 위에 올려놨죠. 혹시 안복희라는 여자 아세요? 안복희라는 이름이 나오자마자 장 여사의 눈빛이 험악하게 변했어요. 그 뱀 같은 년 이름을 지금 여기서 왜 들먹여요? 당신 그년이랑 한패예요? 한패요? 하? 그랬으면 좋겠네요. 나도 그년한테 뜯긴 돈이 얼만데요. 뭐라고요? 당신도 다복계 피해자예요? 나는 처음 보는 얼굴인데. 저는 고개를 저었어요. 아니요. 저는 걔는 안 했어요. 나는 그 안복희의 사돈이에요. 사돈. 장 여사가 기가 막히다는 듯이 저를 쳐다봤어요. 정확히는 내 아들이 그 여자의 딸 송지우랑 결혼했죠. 송지우. 그 싸가지 없는 년. 그년도 어미랑 똑같아. 지 어미가 굴리는 외제차 타고 다니면서 우리 같은 피해자들 앞에서 빵빵거리고 다녔다고요. 알아요. 그 차 내 아들 돈으로 굴린 거니까요. 저는 침착하게 제 이야기를 시작했어요. 3년 전 결혼 이야기부터 그동안 며느리 지우가 제 아들 월급을 어떻게 축냈는지, 그리고 그저께 그 가방 하나 때문에 안복희가 우리 집에 쳐들어와서 무슨 짓을 했는지 하나도 빼놓지 않고 다 말했죠. 이것 보세요. 저는 휴대폰을 꺼내 어제 찍힌 영상을 보여줬어요. 안복희가 제 아들 도연이의 뺨을 세차게 내리치는 장면. 짝 하는 소리가 조용한 식당 안에 울려 퍼졌어요. 장 여사는 숨도 안 쉬고 화면을 들여다봤어요. 그리고 지우가 엄마, 속 시원하다 라며 박수치고 웃는 장면이 나오자 장 여사가 자기도 모르게 저런 몹쓸 것들 이라며 욕을 내뱉더군요. 제 손에 있던 홈 카메라 영상뿐만 아니라 안복희가 저를 해치겠다고 달려들던 장면까지 모조리 보여줬죠. 영상이 끝나고 저는 제 아들이 받은 5천만 원 대출 서류를 내밀었어요. 이건 내 아들이 그동안 저것들 명품 사주느라 낸 빚이에요.
이것도 사기 결혼으로 고소할 거지만 이것만으로는 부족해요. 부족하다니 뭐가요? 안복희, 그 여자 지금 빚이 수십억이라면서요? 사채까지 썼다고요. 그 여자가 지금 내 아들 돈 5천만 원, 아니, 내 집을 노리고 접근한 거예요. 나한테는 이 집이 전 재산인데. 그랬구나. 그년이 마지막 발악으로 사돈댁 재산까지 넘본 거였구나. 장 여사의 눈에 눈물이 고였어요. 그래서 말인데요, 장 사장. 나 저것들 이대로 못 둬요. 내 아들 뺨 맞고 내 집까지 뺏길 뻔했는데 이대로 가만히 있으면 내가 정옥순이가 아니죠. 하지만 우리가 뭘 할 수 있어요? 그년 꼬리도 못 잡게 숨어 다니고 이미 재산 다 빼돌렸는데. 경찰도 못 잡아요. 아니요. 잡을 수 있어요. 저는 장 여사를 똑바로 쳐다봤어요. 그 여자가 지금 유일하게 돈이 나올 구멍이라고 생각하는 곳이 어딜까요? 그야 모르죠. 내 아들이에요. 멍청하게 5천만 원이나 빚져가며 마누라한테 돈을 갖다 바쳤던 내 아들. 안복희는 지금 내 아들을 마지막 현금 인출기로 보고 있을 거예요. 아, 어제 우리가 그 모녀를 쫓아냈어요. 지금쯤 돈줄이 완전히 끊겨서 발을 동동 구르고 있겠죠. 사채업자들도 득달같이 달려들 거고요. 그럼 저것들은 무슨 짓을 할까요? 장 여사가 침을 꿀꺽 삼켰어요. 어떻게든 김서방을, 아니, 도연 씨를 다시 구슬리려고 하겠죠. 맞아요. 지우를 앞세워서 눈물로 매달리든 협박을 하든 어떻게든 다시 빨대를 꽂으려고 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뭘 하면 되죠? 말만 해요, 사부인. 아니, 정 여사님. 장 여사의 눈빛이 달라졌어요. 장 사장, 다복계 피해자들 다 모을 수 있어요? 모을 수 있죠. 당장이라도 모을 수 있어요. 다들 빚더미에 앉아서 죽지 못해 살고 있다고요. 좋아요. 그럼 오늘 저녁 가게 문 닫고 여기서 다 모이라고 하세요. 내가 그 여자를 여러분 앞에 대령할 테니까. 뭐라고요? 그게 가능해요? 가능하게 만들어야죠. 저는 봉투에서 서류를 하나 더 꺼냈어요. 이건 우리 아파트 등기부등본이에요. 깨끗하죠. 빚 한 푼 없어요. 안복희가 그토록 탐내던 물건이죠. 이걸로 그 여자 유인할 거예요. 어떻게 하실 생각이세요? 일단 피해자들부터 다 모으세요. 그리고 그동안 안복희한테 돈 뜯긴 증거들, 차용증이든 계좌 이체 내역이든 싹 다 모아서 가져오라고 하세요. 그리고 입들 무겁게 단속시키시고요. 장 여사의 눈빛이 활활 타올랐어요. 절망으로 가득 찼던 눈에 도끼와 희망이 동시에 어렸죠. 알겠어요. 정 여사님, 정 여사님만 믿을게요. 내가 오늘 당장 사람들 다 모아서 준비해 놓을게요. 그날 저녁 한동국밥의 문이 닫히고 가게 안으로 20명 가까운 사람들이 모여들었어요. 다들 행색은 초라했지만 눈빛만은 매서웠죠. 안복희라는 이름 석자에 인생을 저당 잡힌 사람들이었어요. 한 할머니가 저를 보더니 의심의 눈초리를 보냈어요. 근데 당신은 누구요? 장 사장이 당신이 안복희 사돈이라던데 우리 뒤통수 치려는 거 아니에요? 맞아요. 사돈이라면서 한패 아니에요? 저는 아무 말 없이 제 휴대폰을 식당 텔레비전에 연결했어요. 그리고 어제 찍힌 영상을 재생했죠. 안복희가 제 아들의 뺨을 때리는 장면. 지우가 박수치며 웃는 장면. 안복희가 저를 해치겠다며 달려드는 장면. 영상이 끝나자 식당 안은 물을 끼얹은 듯 조용해졌어요. 저는 마른 입술을 축이고 입을 열었어요. 저도 피해자예요. 저 여자는 제 아들에게 5천만 원의 빚을 지게 만들었고 제 전 재산인 집까지 노렸어요. 저한테 안복희는 사돈이 아니라 그냥 사기꾼일 뿐이에요. 제 말에 사람들의 눈빛이 달라졌어요.
의심은 사라지고 분노로 뭉친 동지애가 생겨났죠.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하면 돼요? 말씀만 하세요. 전연 잡을 수만 있다면 뭐든 할게요. 저는 제 계획을 밝혔어요. 안복희는 지금 돈이 급해요. 사채업자들에게 쫓기고 있을 거예요. 이제 유일한 돈줄은 멍청한 호구였던 제 아들뿐이죠. 분명 제 아들에게 다시 연락을 할 겁니다. 돈을 요구하겠죠. 그때 우리가 그 여자를 잡는 거예요. 하지만 그년이 순순히 잡혀줄까요? 그래서 미끼가 필요해요. 저는 제 등기부등본을 테이블에 펼쳤어요. 안복희가 그토록 탐내던 제 아파트. 이걸 미끼로 그 여자를 깨어낼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이 그 현장을 덮치는 거예요. 장 여사가 제 손을 덥석 잡았어요. 정 여사님, 정말 이렇게까지. 우리는 잃을 게 없는 사람들 아니에요? 내 아들 뺨 때린 데가, 내 집을 탐낸 데가, 그리고 여러분의 피눈물을 그 뱀 같은 여자한테 톡톡히 받아낼 거예요. 우리의 복수는 그렇게 거대하고 치밀하게 시작되고 있었어요. 집으로 돌아오니 도연이가 변호사 사무실에서 돌아와 있었어요. 뺨에 붓기는 좀 가라앉았지만 얼굴엔 여전히 수심이 가득했죠. 변호사가 보여준 법적 절차들이 순진하게만 살아온 제 아들에게는 너무나 버겁게 느껴졌을 거예요. 어머니, 다녀오셨어요? 시장은, 아니, 어디 다녀오셨어요? 그 여자한테 당한 피해자들 좀 만나고 왔다. 너는 변호사 학원 얘기 잘 됐어? 도연이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네. 변호사님이 어제 그 영상 보시더니 이건 뭐 빼도 박도 못한다고 하셨어요. 협박, 주거침입까지 저쪽에서 뭘 주장할 여지가 없대요. 그리고 제가 그동안 지우한테 보낸 돈 내역, 5천만 원 대출 서류 그거 보시더니 사기 결혼으로도 충분히 걸 수 있대요. 안복희 그 여자가 다복계 사기꾼이라는 증거만 확실하면 지우도 공범으로 엮어서 우리가 뜯긴 돈, 아니 그 이상의 위자료까지 받아낼 수 있대요. 그래, 잘 됐네. 그 증거 지금 내가 모으고 있는 중이야. 바로 그때였어요. 도연이의 휴대폰이 미친 듯이 울리기 시작했어요. 액정에 뜬 이름은 송지우였죠. 도연이가 질겁하며 저를 쳐다봤어요. 어머니, 이거 받아야 할까요? 받지 마. 받지 말고 내가 시키는 대로 해요. 저는 도연이의 휴대폰을 빼앗아 스피커폰으로 바꾸고 통화 버튼을 눌렀어요. 그리고 바로 음소거를 눌러 우리 소리가 넘어가지 않게 했죠. 여보세요. 김도연. 너가 전화 왜 안 받아? 너가 정말 우리한테 이럴 수 있어? 너의 엄마가 우리한테 어떻게 했는지 잊었어? 짐도 하나 못 챙기고 맨발로 쫓겨났다고. 지우의 앙칼진 목소리가 거실에 울려 퍼졌어요. 어머니. 도연이가 당황해서 전화를 끊으려 했지만 제가 손으로 막았어요. 지우는 한참을 악을 쓰다가 이내 전략을 바꿨는지 울먹이기 시작했어요. 도연 씨, 나야 지우. 너가 정말 우리한테 이럴 수 있어? 다 너의 엄마가, 저 노인 너가 우리 사이 갈라놓으려고 하는 거잖아. 응? 도연 씨, 나 지금 너무 무서워. 엄마가 이상해. 지우의 목소리가 갑자기 공포에 질려 있었어요. 엄마가 빚쟁이들, 그 사람들이 우리 집까지 찾아왔어. 현관문 부수고 엄마 머리채 잡고. 도연 씨, 나 좀 구해줘. 나 500만 원, 아니 100만 원이라도 지금 당장 필요해. 제발, 응? 너가 나 아직 사랑하잖아. 역시나 돈이었어요. 저는 전화를 그냥 끊어버렸어요. 어머니, 왜요? 뭘 왜야? 저것들 이제 시작이야. 100만 원? 저거 간 보는 거야. 너가 거기서 100만 원 보내면 1000만 원, 1억 계속 요구할 거야. 아니나 다를까 10분도 안 돼서
이번에는 모르는 번호로 전화가 왔어요. 도연이가 망설이자 제가 대신 받았어요. 여보세요. 김서방? 안복희의 목소리였어요. 그저께 그 기세등등하던 목소리는 어디 가고 잔뜩 쉬어 빠진 목소리였죠. 김서방, 나야, 장모야. 김서방, 내가 그저께는 정말 미쳤었나 봐. 내가 사채업자들 때문에 정신이 없어서 그랬어. 김서방이 이해 좀 해줘. 무슨 일이죠? 저는 일부러 차갑게 말했어요. 사부인? 사부인이셨어요? 아, 아니, 정 여사님. 정 여사님, 제발 우리 지우, 이혼만은 안 돼요. 네. 안복희 씨, 용건만 말해요. 지금 우리 한가한 사람들 아니에요. 돈 좀 제발. 1억, 아니, 5천만 원. 딱 5천만 원만 빌려주세요. 정 여사님, 그 집 명의 정 여사님 거 맞죠? 그거 담보로 대출 조금만 제발. 내가 금방 이자까지 2배로 쳐서 갚을게요. 우리 지우 불쌍해서 어떡해요. 저는 헛웃음을 참았어요. 뻔뻔하게도 제 집을 담보로 돈을 빌려달라고요? 안복희 씨, 그 다복계 빚, 그게 수십억이라면서요? 5천만 원으로 막을 수나 있어요? 그리고 내가 왜 내 아들 뺨 때린 여자한테 내 집 담보로 돈을 빌려줘야 하죠? 제 말에 전화기 너머의 안복희가 숨을 멈추는 게 느껴졌어요. 너가 그걸 어떻게 해? 내가 어떻게 알았는지 궁금해요? 당신 딸 송지우가 당신 공범이라는 것도 내가 모를까봐? 당신들 내 아들한테 사기 결혼으로 접근한 거 내가 싹 다 풀어버릴까요? 야, 이 늙은 여우 같은 년. 너가 감히 나를 뒷조사해? 너랑 나랑 끝장이야. 너가 너의 아들 김도현 그놈 무사할 것 같아. 안복희가 드디어 본색을 드러냈어요. 협박하는 거예요. 지금? 그래, 협박이다. 내 딸 당장 오늘 밤까지 데리러 오지 않으면. 그리고 5억, 아니 10억. 10억 준비해서 오지 않으면 너의 아들 내일 아침에 회사에서 험한 꼴로 발견될 줄 알아. 알아들었어. 철컥. 전화가 끊겼어요. 도연이는 얼굴이 새하얗게 질려서 저를 쳐다봤죠. 어머니, 방금 협박? 그래, 협박. 저는 오히려 웃음이 났어요. 저것들 이제 벼랑 끝에 몰렸구나. 마지막 발악을 하는 거야. 어떻게 해요, 어머니? 경찰에 신고하면 저것들 그냥 잡혀가서 콩밥 먹고 끝나겠지. 그럼 다복계 피해자들 돈은? 너의 5천만 원은? 그리고 내 아들 뺨 맞은 분노는 누가 풀어주지? 저는 도연이의 어깨를 잡았어요. 아들, 정신 똑바로 차려. 지금부터 이 애미가 연극을 좀 해야겠다. 너도 동참해야겠어. 연극이요? 그래. 아주 슬프고 돈 많고 멍청한 호구모자 연극. 저는 다시 안복희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신호가 몇 번 가다가 안복희가 거칠게 받았죠. 왜? 돈 준비했어. 안복희 씨, 제발 우리 도연이, 우리 아들만은 건드리지 말아주세요. 네. 10억은 지금 당장 없어요. 하지만 집을 팔면. 제 목소리가 일부러 공포에 질려 떨리게 만들었어요. 도연이가 눈을 동그랗게 뜨고 저를 쳐다봤죠. 집? 그래. 그 집. 당장 팔아. 팔아서 돈 가져와. 파는 건 시간이 걸리잖아요. 그 집 담보로 내가 5억까지는 어떻게든 알아볼게요. 5억? 제발 그것만 받고 우리 아들 그냥 놔주세요. 네. 전화기 너머로 안복희의 거친 숨소리가 들렸어요. 5억이라는 말에 낚싯줄을 문 거죠. 좋아. 5억. 내일 오전 10시까지 현금으로 준비해. 어디로 가져올지는 내가 내일 아침에 다시 알려주지. 그리고 경찰에 신고할 생각 꿈도 꾸지 마. 너의 아들 내 손에 험한 꼴 당하기 싫으면.
전화가 끊겼어요. 도연이가 저를 멍하니 쳐다봤어요. 어머니, 정말 5억을. 미쳤니? 내가 그 돈을 왜 줘? 5억은커녕 5원도 줄 생각 없어. 그럼 어떡하시려고요, 내일? 내일? 내일이 아주 재밌는 날이 될 거야. 너는 내일 아침 5억 원짜리 가짜 돈다발, 아니, 그냥 신문지로 꽉 채운 가방이나 준비해놔. 묵직하게. 저는 장 여사에게 문자를 보냈어요. 장 사장, 내일 오전 10시. 장소는 그년이 정할 거예요. 정해지는 대로 바로 알려줄게요. 피해자들 한 명도 빠짐없이 전부 모이라고 하세요. 그리고 경찰 부르지 마세요. 이건 우리가 직접 끝내야 해요. 답장이 바로 왔죠. 알겠습니다. 정 여사님. 내일 그 뱀 같은 년의 낯짝을 볼 생각에 손이 다 떨리네요. 내일 아주 볼만한 구경이 펼쳐질 거예요. 다음 날 아침, 저는 평소처럼 새벽에 일어나 아침밥을 지었어요. 도연이도 어젯밤 잠을 설쳤는지 퀭한 눈으로 식탁에 앉았죠. 어머니, 정말 괜찮으신 거예요? 5억이라고요. 현금으로 그걸 어떻게 밥이나 먹어. 그리고 어제 내가 준비하라는 건 했니? 도연이는 한숨을 쉬며 안방 구석에 놓인 커다란 여행 가방을 가리켰어요. 네. 신문지 구하기도 힘들었어요. 은행에서 돈 찾는 척 띠지까지 감아서 아주 묵직하게 채워 넣었어요. 잘했어. 아주 잘했어. 내 아들. 저는 밥을 먹으면서도 손에서 휴대폰을 놓지 않았어요. 오전 9시가 되자 어제 그 모르는 번호로 문자가 하나 띵하고 도착했죠. 오전 10시. YY 빌딩 지하 3층 주차장. B14구역. 10시 1분이라도 늦거나 딴짓하면 너의 아들 무사하지 못할 거야. YY 빌딩? 거기 예전에 망한 쇼핑몰 건물인데 인적이 드문 곳이었죠. 일부러 그런 장소를 고른 게 틀림없었어요. 도연아, 장소 나왔다. 너는 이 가방 들고 지금 당장 그곳으로 가. 네, 저 혼자요? 어머니는요? 나는 손님들 모시고 뒤따라갈 거야. 너는 그년들 만나면 최대한 멍청하고 겁에 질린 척 연기해. 돈 주면 우리 엄마랑 나 건드리지 않겠다고 약속이라도 받으려는 것처럼 질질 끌어. 시간 내가 벌어줄 테니까. 하지만 어머니 위험해요. 위험? 내 아들 뺨이 날아간 것보다 더 위험할까? 내 평생 모은 재산을 저 사기꾼들한테 뺏길 뻔한 것보다 더 위험할까? 걱정 말고 가. 너의 뒤에 이 애미가 그리고 수십 명의 피해자들이 버티고 있으니까. 도연이는 비장한 표정으로 고개를 끄덕였어요. 알겠습니다, 어머니. 도연이가 신문지 가방을 들고 먼저 집을 나섰어요. 저는 곧바로 장 여사에게 문자를 보냈죠. 장소 나왔습니다. YY 빌딩 지하 3층. 지금 피해자분들 전부 그곳으로 가고 있습니다. 정 여사님 조심하세요. 저는 검은색 모자를 눌러쓰고 집을 나섰어요. YY 빌딩으로 향하는 내내 심장이 미친 듯이 뛰었죠. 오전 9시 50분. YY 빌딩 지하 주차장은 귀신이라도 나올 것처럼 어둡고 축축했어요. B14구역 근처에는 이미 장 여사를 비롯한 수십 명의 피해자들이 기둥 뒤, 차 뒤에 숨어서 기회를 엿보고 있었죠. 저도 차 한 대 뒤에 조용히 숨었어요. 정확히 10시 정각. 도연이가 탄 차가 지하 3층으로 내려왔어요. 도연이는 B14구역에 차를 세우고 트렁크에서 그 묵직한 가방을 꺼냈죠. 도연이가 일부러 겁에 질린 숨소리를 내뱉었어요. 그때였어요. 어두운 구석에서 두 여자가 모습을 드러냈죠. 안복희와 송지우였어요. 두 사람의 몰골은 말이 아니었어요. 안복희는 그토록 자랑하던 모피 코트는
어디 가고 낡은 잠바떼기 하나를 걸치고 있었죠. 머리는 산발이었고요. 지우 역시 화장기 하나 없는 얼굴에 도끼만 가득 차 있었어요. 돈 가져왔어? 안복희가 쉰 목소리로 물었어요. 가져왔어요. 장모님, 5억 맞아요. 현금. 도연이가 가방을 열어 맨 위에 덮어둔 진짜 돈다발 몇 개를 보여줬어요. 제가 비상금으로 연기를 위해 넣어둔 거였죠. 안복희의 눈이 탐욕으로 번들거렸어요. 이리 내놔. 안복희가 가방을 낚아채려 했죠. 잠깐만요. 약속해 주세요. 이 돈 받으면 우리 어머니랑 저 다신 안 건드리겠다고. 도연이가 가방을 붙잡고 늘어졌어요. 아, 시끄러. 알았어. 알았다고. 약속할게. 그러니까 가방이나 내놔. 안복희가 가방을 확 잡아당겼어요. 그 순간 지우가 도연이의 팔을 붙잡았죠. 도연 씨, 미안해. 우리 정말 이러려고 한 거 아니었어. 다 빚쟁이들 때문에. 지우가 눈물을 흘리며 도연이에게 매달렸어요. 저는 그 꼴을 더 이상 지켜볼 수가 없었죠. 지금 뭐하는 시어머니 연극이라도 찍는 거니? 송지우? 제 목소리가 주차장에 울려 퍼졌어요. 어머니. 도연이가 놀란 척 소리쳤죠. 사부인. 너가 왜 여기에? 안복희가 돈 가방을 든 채로 뒷걸음질 쳤어요. 내가 왜 여기 있긴. 내 돈 찾으러 왔지. 아니, 내 돈은 아니고. 제가 손뼉을 짝 하고 치자 주차장 기둥 뒤, 차 뒤에 숨어 있던 수십 명의 다복계 피해자들이 일제히 모습을 드러냈어요. 안복희, 저 뱀 같은, 내 돈 내놔. 이 사기꾼아. 수십 명의 사람들이 안복희와 송지우를 순식간에 둘러쌌어요. 안복희와 지우는 완전히 포위됐죠. 이게 다 뭐야? 안복희가 손에 든 돈 가방을 떨어뜨렸어요. 가방이 열리면서 안에 있던 신문지 뭉치들이 와르르 쏟아져 나왔죠. 신문지? 안복희가 멍하니 바닥을 쳐다봤어요. 5억? 하? 너 같은 년한테 내가 5억을 줄 것 같았어? 5원도 아까워. 이 사기꾼아. 제가 안복희의 앞으로 걸어 나갔어요. 정옥순, 너가 감히 나를. 안복희가 분노로 몸을 떨었죠. 안복희, 너 오늘 여기서 끝장이야. 너 여기 있는 사람들 피눈물 다 기억나? 너 때문에 집 날리고 남편 쓰러지고 자식 학비 못 낸 사람들이야. 장 여사가 안복희의 머리채를 잡으려 했지만 제가 막았어요. 아직 안 돼요, 장 사장. 우리 법대로 해야죠. 법이 우리한테 해준 게 뭐가 있다고. 경찰 불렀어요. 제 말에 안복희와 지우의 얼굴이 잿빛이 됐죠. 경찰이라니. 이 늙은이가. 너가 어제 나한테 협박했지? 내 아들 험한 꼴 보게 될 거라고. 그거 여기 이 휴대폰에 아주 똑똑히 녹음돼 있어. 저는 휴대폰 녹음 파일을 재생했어요. 안복희의 앙칼진 협박 목소리가 주차장에 울려 퍼졌죠. 안복희는 이제 아무 말도 못했어요. 그리고 너, 송지우. 저는 지우를 노려봤어요. 네 엄마 공범 맞지? 내 아들 5천만 원 뜯어낸 거, 사기 결혼, 이것도 다 인정하지? 아니에요. 나는 몰랐어요. 엄마가 다 시킨. 시끄러. 장 여사가 지우의 뺨을 내리치려 했지만 도연이가 막아섰어요. 됐어요. 이 여자 때릴 가치도 없어요. 도연이가 차가운 목소리로 말했죠. 송지우, 우리 법정에서 보자. 너의 그 가증스러운 눈물, 거기서도 통하는지 한번 보자고. 와앙 하는 사이렌 소리가 어둡고 축축한 지하 주차장을 가득 메웠어요. 그 소리는 마치 저 지옥에서 울려 퍼지는 곡소리처럼 들렸죠. 경찰차 여러 대가 순식간에 지하 3층을 둘러쌌고 불빛이 번쩍거리자 안복희와 송지우,
그 두 모녀의 잿빛이 된 얼굴이 환하게 드러났어요. 누가 신고했어? 안복희가 신문지 뭉치를 붙잡고 바닥에 주저앉은 채 악을 썼어요. 바로 그때 기둥 뒤와 차들 사이에 숨어 있던 수십 명의 피해자들이 일제히 쏟아져 나왔죠. 저년 잡아라. 저 뱀 같은 년. 내 돈 내놔. 이 사기꾼 년아. 장여사를 필두로 분노에 찬 사람들이 두 모녀에게 달려들었어요. 경찰들이 황급히 그 앞을 가로막고 소리쳤죠. 진정하세요. 진정하십시오. 물리력 행사는 안 됩니다. 그때 제가 천천히 그들 앞으로 걸어 나갔어요. 제가 신고했어요. 저는 경찰에게 제 휴대폰을 내밀었어요. 어젯밤 녹음한 안복희의 협박 내용을 들려줬죠. 이 여자가 제 아들을 해치겠다고 협박했어요. 돈 5억을 안 가져오면요. 그리고 저기 있는 제 아들, 저 여자가 며칠 전에 뺨까지 때렸습니다. 제 말이 끝나자마자 장여사가 울부짖으며 소리쳤어요. 경찰 양반, 저녀는 그냥 협박범이 아니에요. 우리 돈 수십억 원을 떼먹고 잠적한 다복계 계주 안복희라고요. 여기 있는 사람들 다 전현한테 길바닥에 나앉게 생긴 피해자들이에요. 경찰들의 눈빛이 달라졌어요. 단순 협박 사건이 아니라 거대한 사기 사건의 주범을 만난 거니까요. 경찰들은 바닥에 흩어진 신문지 뭉치와 그 옆에 주저앉은 안복희, 그리고 공범처럼 보이는 딸 송지우를 번갈아 쳐다봤죠. 모든 상황이 한눈에 그려지는 완벽한 그림이었어요. 안복희 씨, 그리고 송지우 씨, 일단 서까지 같이 가셔야겠습니다. 경찰이 두 사람에게 다가가자 송지우가 마지막 발악을 하더군요. 제 아들 도연이의 바짓가랑이를 붙잡고 늘어졌어요. 도연 씨, 나 아니야. 엄마가 다 시킨 거야. 너가 말 좀 해줘. 우리 사랑했잖아. 제발 나 좀 구해줘. 흑흑. 지우는 처절하게 울부짖었지만 그 얼굴에 반성은 없었어요. 오직 이 상황을 모면하려는 천박한 연기뿐이었죠. 도연이는 퉁퉁 부었던 뺨이 아직도 남아있는 그 얼굴로 지우를 차갑게 내려다봤어요. 그리고는 제 아들이 아닌 것처럼 아주 단호한 목소리로 말했죠. 그 더러운 손 치워. 지우의 눈이 동그래졌어요. 도연 씨, 너랑 나 이제 법정에서 볼 일만 남았어. 사랑? 그 가증스러운 입으로 그 단어 다시는 올리지 마. 도연이는 지우의 손을 거칠게 뿌리치고 뒤로 물러섰어요. 저는 제 아들이 저렇게 단호한 모습을 보니 속이 다 시원하더군요. 나, 이거 안 나. 내가 왜 가? 엄마, 나 아니라고 말해. 엄마가 다 했잖아. 두 모녀는 서로의 탓을 하며 경찰의 손에 이끌려 처참하게 끌려나갔어요. 안복희는 수갑이 채워지는 마지막 순간까지 저를 향해 저주를 퍼부었죠. 정옥순, 이 늙은 여우 같은 년, 너 내가 나가서 가만 안 둬. 저는 그 모습을 보며 아주 환하게 웃어주었어요. 그래요. 어디 징역 살고 나와서 한번 가만두지 말아봐요. 나는 내 아들이랑 두 다리 뻗고 아주 편하게 잘 테니까. 걱정은 마세요. 그렇게 그 지독했던 두 모녀가 시야에서 사라졌어요. 장여사와 피해자들은 그 자리에 주저앉아 울음을 터뜨렸죠. 저와 도연이도 그날 밤늦게까지 경찰서에 남아 우리가 가진 모든 증거를 제출하고 진술을 마쳤어요. 그날부터 기나긴 법정 싸움이 시작되었어요. 안복희와 송지우는 구속된 상태로 재판을 받았죠. 안복희의 죄는 끝도 없이 나왔어요. 수십억 원대의 사기, 협박. 그리고 송지우, 그 뻔뻔한 며느리녀는 끝까지 자기는 모르는 일이라고 오리발을 내밀었어요. 저는 엄마가 시키는 대로 했을 뿐이에요.
저는 도연 씨를 정말 사랑했어요. 법정에서 악어의 눈물을 흘리는 꼴이 정말 가증스러웠죠. 하지만 제가 가진 증거는 너무나 확실했어요. 첫째, 제 아들 뺨을 때릴 때 박수치며 속 시원하다고 웃던 홈 카메라 영상. 둘째, 제 아들의 5천만 원 대출금이 고스란히 송지우의 카드값과 안복희의 빚을 갚는데 쓰인 계좌이체 내역. 셋째, 그 모든 것이 다복계 사기 사건이 터진 직후에 집중적으로 이루어졌다는 점. 이 모든 것이 송지우가 단순한 방관자가 아니라 제 아들을 돈줄로 이용하려 한 사기 결혼의 공범이라는 것을 증명했죠. 도연이와 저도 증인석에 섰어요. 도연이는 담담하게 3년간의 결혼 생활이 어땠는지, 그리고 그날 자기 어머니 앞에서 뺨을 맞았을 때의 심정이 어땠는지 진술했어요. 제 아내는 제 어머니에게 얹혀 사는 늙은 시어머니라고 모욕했습니다. 그리고 제 장모는 그런 제 어머니의 집을 담보로 대출을 받으려 했습니다. 저는 이 모든 것이 저를 향한 사랑이 아니라 제 어머니의 재산을 노린 계획적인 접근이었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마지막 증인으로 나갔어요. 판사님, 저는 평생 시장 바닥에서 반찬 팔아 저 아들 하나 보고 살았습니다. 그런데 저것들은 제 아들의 착한 마음을 이용해 5천만 원의 빚을 지게 만들고 제 전 재산인 집까지 빼앗으려 했습니다. 그것도 모자라 제 눈앞에서 하나뿐인 제 아들의 뺨을 때리고 저를 죽이겠다고 협박까지 했습니다. 저것들을 법이 허락하는 가장 무거운 벌로 다스려 주십시오. 그래서 다시는 저 같은 피해자가 나오지 않게 해 주십시오. 몇 달간의 지루한 재판이 끝나고 드디어 선고일이 되었어요. 법정은 피해자들로 가득 찼죠. 피고인 안복희. 판사가 엄숙한 목소리로 판결문을 읽기 시작했어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사기, 협박, 죄질이 매우 불량하고 수많은 피해자를 양산하였으며 반성의 기미가 보이지 않아 피고인을 징역 15년에 처한다. 와! 여기저기서 울음과 환호가 터져나왔어요. 다음은 송지우 차례였죠. 피고인 송지우. 지우는 두 손을 모으고 사시나무 떨듯 떨고 있었어요. 피고인은 모친의 사기 행각을 알면서도 남편을 기망하여 재산상의 이득을 취하고 사기 결혼에 적극적으로 동조한 점, 그리고 여러 행위들을 방조하고 오히려 즐거워한 점 등 그 죄가 결코 가볍지 않다. 피고인을 징역 5년에 처한다. 아, 안 돼. 안 돼. 내가 왜. 난 억울해. 엄마가 다 했잖아. 송지우는 법정 바닥에 주저앉아 교도관들에게 끌려나가면서까지 악을 썼어요. 안복희는 이미 모든 것을 포기했는지 저를 향해 도끼 어린 눈빛만 쏠 뿐 아무 말도 하지 않았죠. 그렇게 두 모녀는 제 아들의 뺨을 때린 대가로 수십 년의 세월을 감옥에서 보내게 되었어요. 도연이와 송지우의 이혼은 그 전에 이미 깨끗하게 정리되었어요. 송지우는 당연히 위자료 한 푼 받지 못했죠. 오히려 사기 결혼으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까지 당해서 제 아들의 5천만 원 빚을 고스란히 떠안게 되었고요. 물론 감옥에 간 저것들한테 돈을 받아낼 길은 없었지만 법적으로는 완벽하게 승리한 거예요. 법정 밖으로 나오자 장 여사와 피해자들이 제 손을 잡고 눈물을 흘렸어요. 정 여사님 고맙습니다. 정말 고맙습니다. 정 여사님이 아니었다면 저 여자들 저렇게 벌 못 받았을 거예요. 아니에요. 우리가 다 같이 해낸 거죠. 이제 다 잊고 새로 시작해야죠. 그날 저는 아들 도연이와 함께 집으로 돌아왔어요. 박살났던 유리 테이블과 텔레비전은 진작에 새 것으로 바꿨죠.
집안은 그 지독했던 모녀의 흔적 없이 아주 깨끗하고 평화로웠어요. 도연이는 그 5천만 원의 빚을 갚기 위해 예전보다 더 열심히 회사에 다녔어요. 물론 제가 그 돈 애미가 갚아줄 수 있다고 했지만 도연이가 고개를 저었죠. 아니에요, 어머니. 이건 제가 제 어리석음으로 만든 빚이에요. 제 힘으로 다 갚을게요. 그래야 저도 떳떳하게 어머니 아들로 다시 설 수 있을 것 같아요. 저는 제 아들이 그 모진 풍파를 겪고 드디어 진짜 어른이 되었다는 생각에 마음이 뭉클했어요. 저는 다시 옥순이네 반찬 가게 문을 열었어요. 아이고, 정 여사. 그동안 어디 갔었어? 반찬 맛있는 데가 없어서 혼났네. 무슨 일 있었어요? 얼굴이 더 좋아진 것 같기도 하고 동네 상인들이 저를 반겨줬죠. 저는 그저 웃으며 말했어요. 하, 별일은요. 그냥 집안 대청소 좀 시원하게 했어요. 그날 저녁 저는 오랜만에 솜씨를 발휘해 뜨끈한 된장찌개와 갈비찜을 했어요. 도연이는 퇴근하고 돌아와 제 옆에 앉아 밥을 먹었죠. 어머니, 이 찌개 정말 맛있네요. 그래, 많이 먹어. 내 자식, 이제 아무 걱정 말고 밥이나 맛있게 먹어. 저는 생각했어요. 누구든 내 가족을 건드리고 내 아들을 얕보면 그게 누구라도 저는 절대 가만히 있지 않을 거예요. 이 정옥순이가 아주 뼛속까지 후회하도록 박살을 내버릴 거라고요. 그것이 제 아들을 지키는 유일한 방법이니까요. 제 이야기는 여기까지예요. 이 사연을 끝까지 들어주신 여러분, 정말 고맙습니다. 지금쯤 속이 좀 시원해지셨는지 모르겠네요. 저는 이 일을 겪으면서 정말 피가 거꾸로 솟는다는 게 뭔지 알았어요. 평생 모은 전 재산인 집까지 빼앗길 뻔하고 하나뿐인 아들 뺨까지 맞는 걸 두 눈으로 봤으니까요. 제가 만약 그때 그 곰소 뚜껑을 들지 않았다면 저는 아마 평생을 화병으로 가슴치며 살았을 거예요. 여러분이 보시기에 제가 너무 심했나요? 아니면 속 시원하게 잘했다고 생각하시나요? 사실 제 아들 도연이 그 녀석 생각하면 아직도 가슴이 답답하죠. 시청자분들이 보시기에도 저놈 저거 왜 저렇게 멍청하게 당하고 사나 속 터지셨을 거예요. 저도 오죽했겠어요. 5천만 원 빚을 지면서까지 그 뱀 같은 모녀한테 휘둘리는 걸 보고 정말 아들 잘못 키웠나 하늘이 무너지는 것 같았죠. 그래도 마지막에는 정신 차리고 제 손을 잡아줘서 얼마나 다행인지 몰라요. 여러분이 보시기에는 제 아들 이제 정말 새 사람 된 것 같나요? 다시는 저런 꽃뱀 같은 여자한테 안 속아 넘어갈 수 있겠죠? 저는 살면서 저런 안복희 같은 안사돈, 송지우 같은 며느리는 드라마에나 나오는 줄 알았어요. 하지만 이게 다 현실이었네요. 혹시 지금 이 사연을 들으시는 분들 중에서도 저처럼 말 못할 자식 문제로 혹은 저런 몰상식한 사람들 때문에 소갈이하고 계신 분들이 있진 않으세요? 가슴에 맺힌 사연들이 있다면 여기에라도 털어놓고 가세요. 만약에 여러분이 저 정옥순이었다면 그 순간에 어떻게 하셨을 것 같아요? 저처럼 곰소 뚜껑 들고 다 박살 내셨을까요? 아니면 더 무서운 방법으로 복수하셨을까요? 여러분의 지혜로운 생각도 참 궁금하네요. 이제 저랑 도연이는 정말 새 출발을 하려고 해요. 늦었지만 이제라도 둘이서 서로 의지하며 오순도순 살아보려고요. 여러분께서도 저희 모자 앞으로는 나쁜 일 없이 행복하게 잘 살라고 응원의 한마디 댓글로 꼭 좀 남겨주세요. 여러분의 따끔한 조언도 좋고 따뜻한 격려의 말씀도 좋아요. 그 글들 하나하나 읽으면서 저 정옥순이도 우리 아들도 남은 인생 살아갈 큰 힘을 얻고 싶네요.